시험이 코앞인데 문제집 한 권도 제대로 못 끝냈고 문제 풀려고 하면 손이 잘 안 움직이는 데다가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감도 제대로 안 잡히는 학생들 있지. 특히 이 확률과 통계 시험은 문제를 봤을 때 막 헷갈려. 이게 중복 순열이야 중복 조합이야, 더하라는 거야 곱하라는 거야. 이런 지옥 같은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면 시험 100% 망하고 또 4, 5등급 찍게 될 거야. 그래서 20년 강의 짬밥인 내가 문제집 전 범위를 자주 나오는 패턴, 함정 문제, 실전에 나오는 개념까지 전부 한 방에 풀면서 완벽히 정리해 줄게. 이 영상만 필기하면서 제대로 반복하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가 예측이 되고 문제 풀 때 손이 저절로 움직이게 될 거야. 이번 시험의 마지막 기회야. 이 영상 끝까지 따라와. 원래 내가 1학년 내신이랑 2학년 내신만 벼락치기를 하려고 했어. 그래서 공통수학 1이랑 수원만 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댓글에 요청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 추가로 요청한 게 수2, 그리고 지금 확통, 미적분, 요 3개 요청이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그 중에 어쩔 수 없이 확통을 마지막으로 찍게 됐어. 원래 이 확통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3시간 짬나서 3시간 안에 한번 우겨 넣어보자 하고 준비 하나도 못하고 온 거거든. 요즘 조금 바빠, 이해해줘. 지금 학원 운영하는 것도 있고 애들 시험 대비인데다가 뭐 온라인 클래스도 해야 되는데 지금 나 공부법 책도 출판으로 막 나오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이 바쁘거든. 그러니까 이해해주고 확통을 마지막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험 범위가 수투인 학교는 그 특목고 아닌가? 일반고가 아니라 아마 특목고일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이고 미적분 하는 애들도 확통하는 애들보다 공부를 잘하니까 미적분 선택한 걸 거 아니야. 우리가 잘난 자식보다 못난 자식들을 더 챙긴다 이거야. 원래 집에서도 큰애 너는 잘하니까 우리 동생 좀 챙기자 막 이러잖아. 그래서 특목고 준비하는 학생이나 아니면 미적분 하는 잘난 자식보다 비교적 덜 잘난 자식을 좀 챙겨보겠다. 여기서 자식은 야 이 자식아, 이 자식 아니지.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선 수업을 한번 해볼게. 그리고 확통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확통이 문제 수가 몇 개 없더라고. 미적분 할 생각하면 좀 끔찍해. 그 문제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수투, 미적, 그리고 기하도 요청이 있더라고. 요 3개 다 개념 정리한 영상이 있어. 그거 그 재생 목록에 있으니까 개념 정리한 거 찾아봐. 문제는 이만큼 안 풀지만 거기 예제에서 어느 정도는 다 풀어주거든. 솔직히 그것만 봐도 여기 있는 유형서 RPM이나 센 정도 풀릴 정도는 충분히 내가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나한테 서운해하고 원망할 시간에 빨리 재생 목록에 있는 개념 정리 영상을 찾은 다음에 그걸 보면서 공부해. 그럼 여기 있는 유형서 정도는 금방 끝날 거야. 자, 그럼 알지? A4 용지를 하나 꺼내가지고 반으로 한번 접고 그걸 또 반으로 접어. 그럼 선이 이렇게 3개가 나오지? 이 4칸 가지고 전체 정리를 할 거고 한 페이지에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좋아. 그래야지 복합 개념이 한눈에서 이렇게 보여. 교재는 그리고 RPM으로 선정했는데 내가 RPM으로 벼락치기 하는 이유가 센이나 다른 유형서보다 그래도 계산이 좀 깔끔해. 벼락치기 할 때 계산이 말리면은 답이 안 나오거든,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교재 선정한 거야. RPM 확률과 통계 준비해주면 돼. 그래서 첫 번째 단원 한번 써보자. 첫 번째 단원 이름이 뭐냐면 순열과 조합이야. 이게 지금 2학년 애들은 순열과 조합까지밖에 시험범위 아닐 거고 짧으니까 3학년 애들은 확률 중반까지 나오지. 근데 조건부에서 끊을지 조건부 전에 끊을지 고민이다. 하다가 이제 시간 얼마나 남나로 한번 확인해 볼게. 순열과 조합은 내가 개념을 특별하게 얘만 2가지로 나눴어. 뭐냐면 공식과 관련된 목차를 설정해 줄게. 첫 번째, 우리가 순열 관련된 애들을 다 배워. 순열 써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조합을 배워. 순열 배우고 조합을 배운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뭘 배우냐면 이항 정리를 배워. 이렇게 나누면 딱 될 거거든. 이거 뭐 교과서랑 비슷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여기까지로 딱 나누고 순열 조합 이항 정리 말고 이제 뭘 또 쓸 거냐면 원리가 되는 개념들을 써줘. 1학년 때 배웠는데 원리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아니면 뭐 중복돼 있는 것들을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붙인다든지. 이 개념이 안 되니까 공식이 안 먹히면 망하는 거야. 특히 이 경우의 수 단어는 공식으로 안 돼. 그래서 니네가 꼭 뭐냐면 순열과 조합을 푸는 방법은 뭐냐면 형상화야. 첫 번째 형상화. 감으로 잡히는 걸 글로 쓴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려. 이걸 이제 추론 과정이라고 하죠. 추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지켜. 형상화로 그림을 막 그리면 무조건 풀린다. 그래서 이 상태를 막 자꾸 이렇게 그려보는 거. 손이 움직여야 돼. 그 다음에 엔드. 우리가 노가다만 잘 치면 돼. 노가다. 경우의 수 쪽에서 노가다 치는 건 보통 케이스 분류를 잘하면 돼. 케이스 분류.
수열처럼 나열하는 느낌보다는 좀 물론 이항정리 쪽에선 나열하기도 해. 어쨌든 문제 풀면 다 보여줄게. 걱정하지 마. 되게 쉬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일단 너희들 순열이 뭐뭐 있는지 아니? 고1 때 배웠던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해야 돼. 어차피 같이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 강순열 알아야 돼. 강순열. n팩토리알. n명을 줄 세우는 거 알지? 이 정도? npr. 이거는 n개 중에 r개 뽑아 줄 세우는 거 알지? 요거 설명 안 해. 5P3 이런 게 있어. 그러면 A, B, C, D, E 중에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의 수야. 순열이라는 건 줄을 세우는 방법의 수잖아. 그치? 이 5P3 어떻게 계산하냐면 5부터 3개 이 뜻이야. 5, 4, 3. 물론 정의대로 쓰이는 공식이 있어. 너희들 이건 알아야 돼. NPR이 뭐야? 그럼 공식으로 n팩을 n-r팩으로 나눈 거야. 이거 시험에 그냥 공식으로 나올 때도 있어. 근데 지금 1학년 시험이 아니구나. 이건 안 나오겠다. 1학년 거니까. 어쨌든 강순열이 가장 처음. 자, 여기다 써볼게. 1번 강순열이었어. 2번으로 배우는 게 뭐냐면 이제 3학년 돼가지고 3학년 아니라 2학년 때 배우는 학생들도 우리 확통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원순열이지. 원순열 공식 뭐야? 몇 팩? n-1팩.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원리가 되는 공식, 원리가 되는 개념과 함께 내가 간단히 설명해 줄게. 이 원리가 되는 개념은 뭐냐면 순열과 조합의 원리가 되는 개념은 합의 법칙이랑 합의 법칙 vs 곱의 법칙을 잘 너네가 분별해가지고 쓸 수 있어야 돼. 합의 법칙, 곱의 법칙과 함께 중복이 되는 게 있어. 중복. 교과서에는 중복이란 표현이 아마 없을걸? 잘 없더라고 내 생각엔. 근데 이 중복이 되는 건 있었나? 어쨌든 중복이 되는 표현이 있긴 있을 거야. 근데 나는 그냥 중복 겹치는 거. 똑같은데 중복해서 세면 안 되는 거. 그거를 우리가 해결할 때 나눠서 해결한다는 사실과 아니면 최초로 넣는 경우의 수를 신경을 잘 써야 돼. 최초 경우의 수. 이 두 가지 다 교과서에 딱히 표현이 없어서 최초 경우의 수는 내가 표현을 만든 거야. 너희들 내가 만든 표현들 있잖아. 다 엄청나게 실용적인 거 알고 있지? 엄청나게 실용적이지만 어디 가서 크게 외치진 못하는, 조금 부끄러울 수 있는, 하지만 정말 실용적인. 자, 어쨌든 최초 경우의 수랑 나누기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원순열을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원탁에다 안 칠해. A, B, C, D를 치면 처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4팩인데요? 4팩? 하고서 4팩이라고 하면 이 자리 4개 그냥 줄 세우기가 4팩이잖아. 근데 A, B, C, D 이렇게 안 친 거랑 여기 만약에 A, B, C, D 안 친 거랑 A, B, C, D 안 친 거랑 A, B, C, D 안 친 거랑 다 어때? 이게 A, 여기서 출발하는 이렇게야. 얘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고 얘는 여기서 출발해 이렇게고 얘는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얘네를 이렇게 돌리잖아? 다 똑같지 않니? 얘네를 돌리면? 원순열 정의가 뭐냐면 돌렸을 때 똑같은 상황은 안 세는 거야. 이해되니? 원순열은 돌렸을 때 똑같으면 안 세. 그러니까 얘네가 다 중복돼 있는 거라고. 겹쳐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사실은 뭐야? 한 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네 개가 다, 이 4팩은 뭐냐면 4배 뻥튀기 돼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4배 뻥튀기 돼 있어. 이거 센 거 안 해. 또 이렇게도 있잖아. B, A, C, D가 있다. 그럼 이렇게 출발한 거랑 얘도 B가 여기서 출발한 거랑 얘도 B가 여기서 출발한 거랑 얘도 마지막으로 B가 여기서 출발한 거랑 다 4배씩 뻥튀기 돼 있는 거라고. 지금 중복돼 있는 거라고. 4배. 그러니까 얘를 4로 나눠가지고 정돈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 3팩이 돼버려. 왜냐면 4팩이 4, 3이 1이지. 4가 약분되고 나면 4명의 원순열은 하나 줄었네. 3팩이네 해서 공식에 n-1팩이 나온 거라고. 근데 선생님 그냥 공식만 알면 되지 않나요? 근데 이게 나누기 중복으로 나눠야지만 풀리는 문제도 있으니까 이 중복 개념을 알고 있는 게 좋아. 그리고 이거 최초 경우에서 뭔가 내가 만든 말이긴 한데 이걸로 내가 설명 한번 다시 해볼게. 여기 원탁에 줄을 세우는데 이렇게 가는 거야. A부터 한번 넣어보자 했을 때 자리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지. 그럼 얘가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4가지 선택권이라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A가 여기 앉으나 아니면 여기 앉으나 돌리면 어때? 똑같은 거야. 지금 아무도 안 앉아있는 상황에 돌리면 똑같다고. 여기 어디 앉든. 최초 경우의 수가 그래서 몇 가지야? 최초 경우의 수가 한 가지인 거야.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왜? 넣었을 때 돌리면 똑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최초 경우의 수를 강조하는 거야. 사실은 이 중복이랑 똑같아. 이 개념 두 가지는 같은 데서 파생된 거야. 이해되지? 근데 이게 교과서에는 아마 안 나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내가 공부하다가 깨우친 건데 지금 나한테 확통 배우는 건 너희들 너무 큰 행운이야. 왜냐면 내가 확통을 고등학교 때 제일 못했어. 선생님 고등학교 때 이과가 미적, 기하, 확통 다 했어야 됐거든? 그때 당시에 내가 제일 못했던 게 기하랑 미적보다 오히려 나는 확통을 못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일일이 손으로 쓰면서 내가 개념을 다시 구축했어.
그러니까 지금 아마 노베이 쓰면서 확통이 힘든 학생들은 내 얘기 들으면서 아 이런 뜻이 있었어 하면서 머리가 다 정리될 거야. 어쨌든 마무리 짓게 잘 봐. 여기서 이제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을 이제 쓰는 것도 간단히 보여줄 건데 합은 언제 써 했을 때 잡다한 얘기 안 할게. 필요 없는 얘기. 그냥 합은 5월일 때 써. 문맥상. 곱은 and일 때 써. 이게 기본이야. 알았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로 합의 법칙 언제 써? 그러면 케이스가 분류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상황이 다른 상황이 나타났는데 하면 합의 법칙이야. 어쨌든 문맥상으로 합은 or, 곱은 and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그러니까 봐. A를 여기다 넣었어. 넣었지? 그리고선 and or이야. B, C, D를 이제 배열해야 되는데 and or이야. and지 and. 왜냐면 A를 넣거나 B, C, D를 넣거나 A를 넣거나 B, C, D를 넣는 거 선택하는 거야? 아니잖아. 니네가 판단해봐. A를 넣고 그리고 B, C, D도 넣어야 돼. and란 말이야. 그러니까 곱하기를 2번 써. 곱하기 빨간색으로 써놨어. 곱하기를 해주고 고배 법칙이 들어간 거고 이러고 B, C, D를 이제 나열하면 또 선택권으로 3, 2, 1 할 수도 있지만 3명 줄 세우는 거 몇 팩? 3팩인 거야. 근데 이제 너네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명확히 알려줄게. 어떤 거 하나가 뭐라도 들어가지 원 안에. 그러면 원순열은 깨진다. 무조건 어떤 거 하나라도 넣은 다음에 자리를 정하지. 그럼 원순열 아니야. 강순열로 3팩 넣은 거야.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4명을 줄 세운 게 또 3팩이 된 거잖아. 4명의 원순열 3팩, n-1팩, 4 빼기 1의 팩, 그러니까 3팩이 나온 거야. 이 정도면 원순열 설명은 충분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요거 그냥 일단 소개로 다 할게. 순열 뭐 있어 그러면 다 쓸 수 있어야 된다, 솔직히. 원순열, 그 다음 무슨 순열? 중복순열 있어. 그 다음 무슨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있어. 이게 끝인가? 같은 것? 잠깐만. 원, 중복, 같은 것. 몇 개 없네. 요 4가지인데 그 중에 이 3가지만 순열이야. 이거는 옛날에 배운 거. 원순열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 얘네를 소개해 줄게. 자, 간다. 24번 문제를 풀 거야. 자, 근데 24번 같은 문제조차도 잘 안 풀리는 학생들은 되게 간단해. 내가 첫 번째로 강조한 게 뭐였지? 여기 내가 파란색으로 써놨지. 이게 진리야. 다 필요 없고 형상으로 글이나 그림으로 막 뽑아. 그 다음 노가다 케이스 분류만 잘하면 되게 쉬워. 그리고 이 개념들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러면 다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영인의 가족이 부모님을 포함한데 그래가 6명 있대. 그럼 나라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영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해가지고 이렇게 3개를 표현해. 그냥 그림으로, 글로. 그리고 6명이니까 나머지는 그냥 1, 2, 3번이라고 할게. 뭐 별로 안 중요하잖아. 그렇지? 이렇게 6명을 눈으로 보란 말이야. 이게 뭐 한 거냐? 이게 지금 형상화를 한 거다. 형상화. 이것도 내가 만든 말이야. 형상화. 너무 좋은 말이야. 이건 교과서에 나중에 실려야 돼. 물론 내 수학 공부법 책에는 있어. 내 수학 공부법 책을 교과서처럼 써주면은 성적이 안 오르고 진짜 어려운 학생들 분명 좋아질 거야. 아니, 출판이 언제 될지 모르겠다. 어쨌든 지금 0의 양 옆에 부모님이 앉는데 그러면은 0의 양 옆에 부모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인 거야. 원탁이 있고 한 덩어리가 있고 나머지 1, 2, 3 이렇게 해서 4명의 원순열이야. 4덩어리야. 4덩어리. 그치? 그러니까 몇 팩 해야 돼? 4덩어리니까 4덩어리야. 4덩어리. 이건 안 써도 돼. 그러니까 원순열 공식 4덩어리를 n-1팩이니까 3팩 한 거고 and. 그럼 여기 다 배열됐겠지? 근데 아버지랑 어머니가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지 않겠니? 그래가지고 2개를 이렇게 곱해줘야 돼. 왜냐면 원순열로 줄을 세우는 거 해줘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 자리도 바꾸는 것도 세워줘야 되잖아. 원순열 돌리거나 아빠 엄마 자리 바꾸거나 이 말이 안 되잖아. 원순열도 돌려서 자리 배열해야 되고 아빠 엄마 자리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정답이 12가 나오는 거지. 근데 내가 수직 풀면서 뭐 틀린 거 하나도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막 풀었거든. 뭐 이런 조바 문제에서 틀려 그랬는데 틀린 게 있는 것 같더라. 혹시 틀린 게 있으면 좀 이해해주고 댓글 달아줘. 나름 핑계를 대자면 내가 보통 강사들이 문제는 그래도 다 풀어보고서 수업을 들어가거든. 근데 내가 그럴 시간이 없어. 진짜로 3, 4시간밖에 잠도 못 자고서 하는 거라 정신도 약간 몽롱하거든. 이딴 핑계 대면 너무 짜치는데. 그 조회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많은 학생들이 봐주니까 자꾸 핑계를 대게 되네. 28번 같은 거는 너무 쉬워서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거는 글만 좀 잘 읽어. 뭐 다른 함정이 있나? 문제가 너무 쉬우면 함정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글을 잘 읽어보면 4등분한데 4가지 색을 넣는데 결국 함정은 없어. 그러니까 이 4가지 색을 넣는 거 무슨 순열? 돌리면 똑같잖아. 돌렸을 때 똑같은 원순열인 거야. 괄호 안에 또 친절하게 써놨어.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4가지에 대한 원순열 3팩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올 거라 바라진 마. 오히려 31번 같은 문제가 그나마 나오면 나오는데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유형당 하나씩 풀기로 했는데 유형당 여러 개를 풀면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가 되거든. 근데 문제를 또 이렇게 보잖아? 그럼 가르쳐주고 싶은 그 내 본능이 참을 수가 없어. 죽어라 풀어주고 싶어. 일단 초반이니까 얘는 할게. 잘 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얘를 원순열을 안쪽에서 돌려. 그리고 얘는 바깥쪽도 원순열이지. 그러면 안쪽에 색을 넣을 거를 8C4로 뽑아줘야 돼.
그리고 AND. 뽑고 나서 해야 될 거냐, 뽑고 그리고 원순열 돌려야 될 거냐. 뽑거나 돌린다 아니야. AND니까 곱하는 거야. 이걸 자꾸 따져봐. 혼자 따져보면은 이게 충분히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안쪽에 색칠하려를 뽑은 다음에 안쪽을 돌릴 때 있잖아. 원순열이니까 3팩 돌리는 건 맞아. 4개니까 3팩, 그치? 근데 여기 만약에 A, B, C, D 3개 들어갔지. 원순열을 돌리고 나면 내가 그랬잖아. 뭐라도 들어가지. 그러면 이 바깥쪽은 원순열이야? 아니야. 원순열 깨져. 어떤 게 들어가면 A, B, C, D가 들어가잖아? 그럼 이게 돌려도 안 똑같아. 이 바깥쪽은. 왜냐하면 여기 넣은 거는 A의 바깥자리야. 여기는 B의 바깥자리야. 이걸 돌린다고 똑같은 게 아니야. 여기 있던 애를 여기다 넣잖아? B의 바깥자리였는데 B의 바깥자리로 와버린 거니까 다른 상황인 거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좀 너무 헷갈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 똑같은 도형 안에 원순열을 한 번 넣었지, 아니면 뭐라도 들어갔지, 그럼 원순열은 깨져. 그러니까 이 바깥쪽은 뭐냐면 바깥쪽 4팩이야. 그러니까 요건 좀 조심하자. 이거는 나올 수 있어. 그리고 32번 같은 것도 잘 나오지. 요즘에는 오히려 엄청 나오지 않는데 옛날 내신은 오히려 잘 나왔고, 요즘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 기본적으로 10명이 둘러앉는다 그러면 9팩으로 원순열을 떠올리는 게 맞긴 해. 근데 이제 이게 파생이 돼. 왜냐면 이렇게 보면 이 10명이니까 1번부터 10번 있다 칠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돌아가는 거하고 1번이 여기 출발하는 거랑 여기 출발이 달라. 이렇게 돌아가는 거랑. 왜냐면 얘는 모서리에 앉아있잖아. 얘는 가운데 앉아있고. 그치? 그럼 또 뭐가 다르냐면 1번이 여기서 출발하는 건 또 달라. 이런 방향으로. 됐니? 또 그리고 1번이 어디서 출발하는 게 다르냐면 옆대가리에서 출발하는 거 또 달라. 이렇게. 왜냐면 얘는 가로 3개 중에 출발한 건데 얘는 옆대가리 출발인데 어떻게 똑같아? 얘랑 얘는 무조건 다른 거야. 돌려도 달라. 그치? 돌려도 달라. 심심하면 돌려서 그려봐. 여기서 출발해도 달라. 여기서 출발해도 이렇게 되니까 달라 지금. 그래서 5가지로 파생되는데 얘는 똑같아. 선생님 여기서 지금 얘로 출발하는 거 말고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은 여기도 하셔야죠. 1번 여기서 출발하는 거 그럼 여기서 1, 2, 3, 4, 5 만약에 6, 7, 8, 9, 10 요렇게 돼 있는 거. 지금 얘랑은 봐봐. 얘 있지. 얘를 이걸 180도 딱 돌리잖아. 얘를 180도 딱 돌리면 얘가 돼. 맞잖아. 1번이 여기서 출발하냐 여기서 출발하냐 겹친다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출발하냐 여기 출발 겹치고 여기랑 여기 출발 겹치고 여기랑 여기 출발 겹치고 여기랑 여기 출발이 겹치는 거야. 그러니까 출발할 수 있는 지점은 요렇게 5개가 돼. 그래서 9팩에 5가지로 각각 파생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9팩 곱하기 5가 돼. 정답은 9팩 곱하기 5.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찝찝하지? 노베이스 친구들 요 정도로 이해 안 가는데. 근데 벼락치기라 또 자세히 하면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요게 이해가 안 가는 이유는 너네가 요걸 그린 거 있잖아. 요거대로 얘네도 그려. 이걸 다 그려. 그런 다음 이걸 돌려서 또 그려봐. 얘를 또 돌려서 또 그려봐. 이렇게 거꾸로. 이걸 또 돌려서 거꾸로 또 그려봐. 내가 그렇게 했었어.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됐어 나중에. 그리고 이 문제는 보기에 9팩 곱하기 5가 있으니까 망정인데 이게 없을 수도 있어. 요거 내가 시험지 보니까 중복으로 보기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 다른 방법으로 한번 다시 풀어볼게. 요 방법은 원순열을 이용해 간 거고 원순열 이용한 거야. 또 다른 방법은 그냥 중복에 대한 나누기로도 풀 수가 있어. 함정까지 설명해 주는 선생님의 클래스. 잡복은 얘들아 미안해. 전부 그냥 무의식 중에 나오는 퍼포먼스야. 평소부터 근데 이런 그 함정에 대한 거를 계속 기르고 싶으면 선생님 온라인 학원 등록하면 되고. 왜 이렇게 나 나이 먹을수록 뻔뻔해지지? 나도 어릴 땐 뻔뻔하지 않았는데. 우선은 이게 원순열 돌리기 전에 10팩으로 그냥 얘를 강순열로 봐. 강순열로 본 다음에 이게 중복된 게 있나 확인해 보면 만약에 아까 전 얘기한 그대로야. 1, 2, 3, 4, 5, 6, 7, 8, 9, 10 얘하고 얘 1번 여기서 출발한 거지. 여기서 해서 이렇게 도는 거지.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1번이 여기 대칭으로 있잖아. 1, 2, 3, 4, 5, 6, 7, 8, 9, 10 이러면 1번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린 거하고 야 이거 정도 진짜 어렵다고 하면 안 돼. 내가 직접 다 그려줬으니까 얘를 이렇게 돌려서 보면 얘랑 똑같아. 180도 돌리면 얘네들이 중복된 거야. 다 2배 뻥튀기 돼 있는 거라고. 요렇게 2배 뻥튀기. 요렇게 2배. 여기서 출발 여기서 출발. 여기서 출발 여기서 출발. 여기서 출발 여기서 출발은 다 같은 건데 2배 뻥튀기 돼 있는 거라고. 요런 상황처럼 다 2개씩 갈라져 있다고. 또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 그러니까 이게 2배씩 뻥튀기 돼 있으니까 그걸 중복을 합치자라는 의미로 얘를 2로 나눠서 풀 수도 있어. 보기가 9팩 곱하기 5면은 아까 전처럼 푸는 게 맞고 보기가 이렇게 안 나와 있고 10팩 곱하기 2면은 얘들아 이걸 또 찍어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시험 현장에서 선생님 10, 9, 8 해가지고 2 1인데 여기를 2로 나누면 여기 약분 약보해서 5 곱하기 9팩 하니까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시험 현장은 생각이 안 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둘 다 알려준 거야 내가. 2가지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 이 문제는 보기가 2가지로 나올 수 있어. 중복순열은 내가 개념을 지금 자세히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가 벼락치기니까
선택권이 나오면 아 중복순열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중복을 허락해서 순서 정하는 거야. 예를 들면 예를 들지 말고 문제로 바로 갈게. 이런 문제 있잖아. 이게 되게 쉬워. 36번 봐봐. 영희랑 철수를 포함한 5명이 있대. 근데 축구, 야구, 육상반 중에 지원을 한대. 그럼 일단 형상화부터 하자. 형상화. 제발 말 들어. 어려운 사람 이거부터 해. 문제 딱 멈춰놓고 혼자 풀 때 영희, 철수가 있고 나머지는 1, 2, 3이라고 할게. 그리고 축구, 야구, 육상이 있단 말이야. 지금 현재 얘네가 선택을 하는 거야.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얘들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중복순열이야. 이거잖아. 선택을 해봐. 나 축구 들어가야지. 나 축구 들어가야지. 나 야구 들어가야지. 야구. 나는 육상으로 들어가야지 하면은 얘가 축구, 육상. 잠깐만 이 야구 뭐야. 다시 써야겠다. 축, 야구.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야. 이랬을 때 중복을 허락해 있잖아. 얘네가 중복돼 있잖아. 야구, 축구. 근데 결국 순서 정하는 거거든? 근데 중복순열은 결국은 팩토리얼을 안 써. 순서를 정하는 거지만 선택만 하면 돼. 그러니까 중복순열은 선택권이구나 생각하면 돼. 그림을 그렸을 때 선택권이면 그냥 선택하면 돼. 근데 문제 영희랑 철수가 같은 반 지원하래.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은 반 지원해. 그러니까 얘네 선택권 몇 가지야? 3가지고 얘도 선택권 3가지고 얘도 3가지고 얘도 3가지인가 이렇게 선택만 해버리면 중복순열은 완성이 된다. 기억하자. 그림을 그려서 형상을 했더니 선택해야 될 것 같아. 선택하자. 그냥 선택하면 돼. 그게 중복순열이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아름답게 또 안 나와. 앞에 문제 너무 쉬워. 그거 먹으라고 주든 그렇게 쉽게 안 나오고 내신에 나오면 요 정도 나오면 애들이 어려워하나? 더 어려운 게 있나? 요것도 있네. 지금 숫자. 나 이것도 하나만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보자마자 또 풀어주고 싶은 이 본능. 우선 40번은 형상 한번 해보자. 5자리 자연수 만들려고 하면 나는 온라인 학원이나 아니면 우리 현장 강의 학생들 이렇게 문제 모르겠다 가져오잖아? 네모칸 5개 그리라고 하고 다시 돌려보내. 이런 다음 여기다가 뭘 써보라고 해. 그럼 애들이 신기하게 풀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못 풀더라도 실력이 늘어. 지금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야. 이거를 너희가 이용해야 돼. 스스로 공부할 때. 지금 중복으로 이렇게 5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얘는 0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거 표현해보라고. 형상아. 0은 들어가면 안 돼. 0 안 돼. 짝수니까 얘는 무조건 0, 2, 4 3가지 중에 들어가야 돼. 그럼 선택하면 돼. 얘 선택권 몇 가지? 0 안 되지. 그럼 몇 가지? 4가지. 근데 얘네들은 0 들어가도 되잖아. 다 몇 가지? 5가지인 거야. 다 선택하고 엔드. 그리고 얘는 마지막 3가지잖아. 그치? 이게 정답이라고. 근데 43번을 푸는 이유는 얘는 별표를 좀 5개 줄게. 잘 나와. 잘 나오는 것도 있고 케이스 분류 얘기 안 했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게 우리 제일 중요한 게 형상화로 계속 그리고 있는데 노가다 케이스 분류. 그러니까 이거 강조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 이게 핵심이야. 근데 진짜로 이게 핵심이야. 선생님 이거밖에 강조를 안 해. 나는 이것만 하니까 난 잘해줬어. 그러니까 여기서 케이스 분류 봐. 2000보다 커지는 4자리 자연수를 만들래. 아니네. 야 글 잘 읽어. 4자리 자연수가 아니라 6개인데 모든 자연수야. 그러니까 4자리도 있고 5자리도 있고 이런 거야. 근데 그 중에서 크기가 작은 것부터 나열했을 때 2000이 몇 번째니? 작은 것부터 케이스 분류해야 되지 않겠어? 작은 거면 케이스 분류? 한번 물어볼게. 몇 자리 수부터 세볼 거야? 1자리 자연수 세봐야 되고 2자리 세봐야 되고 3자리보다 무조건 크잖아. 근데 4자리 중에도 2000보다 작은 애들이 있거든. 그럼 1자리 자연수 뭐 있어? 그럼 0, 1, 2, 3, 4, 5에서 6가지 있네요. 대가리 박아. 0 자연수 아니야? 0 아니지 그치? 그래서 1자리 자연수는 5가지야. 대가리 박으라고 한 건 정신 차리라고 퍼포먼스. 2자리 자연수는 이제 네모칸을 그려. 이 형상화. 여기에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게 0은 못 들어오지? 그러니까 얘는 5가지. 얘는 6가지 해가지고 30가지가 나와. 3자리도 마찬가지겠네. 3자리도 여기는 0 못 들어오니까 5가지, 얘 6가지, 얘 6가지 선택하고 해가지고 6, 5, 30에 3, 6, 18 하니까 180가지가 나와. 근데 4자리는 여기다 그렇게 4자리를 이렇게 4개를 표현했어. 근데 4자리는 2000보다 작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2000보다 작으려면 여기가 몇이어야 돼? 여기가 무조건 1이어야 돼. 그치? 그러면 얘는 1가지밖에 안 돼. 여긴 1이어야 돼. 고정. 그리고 나서 엔드. 얘네가 다 아무거나 들어와도 돼. 그러니까 6가지, 6가지, 6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216가지고 여기가 지금 210가지야. 둘이 더하면 426가지고 얘까지 더했어. 그러면 431가지야. 그러니까 얘보다 작은 애가 431개가 있어. 그럼 얘는 몇 번째? 432번째지. 정답이 3번인데 혹시 실 수 있으면 댓글에다 달아. 자, 그리고 이제 함수 문제 너네가 이거 되게 싫어하고 이게 중요해. 어렵게 나오는데 요쪽은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 그나마 풀면 얘 46번을 별표를 한 5개 줄까? 3개 주자. 3개. 지금 나 원래 얘 쉬운 걸 풀어줘야 되는데 쉬운 걸 풀어야 좀 맞는데 지금 일부러 제일 어려운 걸 자꾸 풀게 되네. 일단 그림을 그려.
함수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이게 형상화야. 1, 2, 3, 4 그려. 모르겠을 때 그냥 그림만 그려도 갑자기 풀면 될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생겨. 내가 수능 시험장에서 그런 적이 있어. 근데 F1은 1 또는 F2는 1에 여기 5월 나왔다 얘들아. 5월 합의 법칙이야 곱의 법칙이야? 합의 법칙이다. F1은 1인 상황이랑 F2는 2인 상황을 더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나와. 여기 약간 띄워야겠다. 합의 법칙은 주의사항들이 좀 있어. 이걸 개념화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합의 법칙은 언제가 중요하냐면 얘는 가끔 교집합이 나올 때가 있어. 교집합. 합의 법칙이라는 게 사실 이래. NA 사건이랑 NB랑 더하면 꼭 그냥 가지수를 더하면 되는데 A랑 B 공통으로 둘 다 개수를 센 경우가 있어. 그러면 꼭 빼줘야 돼. 이 교집합을.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지. 집합의 합집합 구하는 거랑 똑같다. 이게 합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 상황이랑 이 상황이 있는데 교가 있단 말이야. 교가 F1이 1이면서 F2도 2인 상황은 여기에서도 개수를 셀 거고 여기서 셀 거야. 그러니까 이 개수만 또 빼줘야 된다고. 그럼 개수를 세볼게. 무조건이 형상화해가지고 놀면 굉장히 쉬워. 이거를 그림으로 안 그리는 애들은 머릿속 용량이 좀 큰 거야. 대부분은 용량이 안 커. 나도 이게 안 돼가지고 그림을 그리니까 모든 게 해결됐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그리면 다 해결돼. 근데 수학 못하는 애들 안 그려. 손이 안 움직이니까 수학을 못한다란 말이 확통해서 통하는 말이거든. 자, 그럼 봐. F1은 1이니까 처음에 형상을 해. 1은 1이 1을 선택하자. 그럼 얘는 확정 난 거야. 그럼 얘 선택권, 2의 선택권이 몇 가지야? 그랬을 때 1은 안 되니까 선택권 3가지네요. 대가리 박아. 이거 뭐 물론 퍼포먼스지만 대가리 박을 정도 정신 똑바로 차려. 함수라는 게 1대1 대응이란 말이 없으면 얘가 선택했다고 2가 얘를 선택 못하는 게 아니야. 똑같은 애 선택 받아도 돼. Y는 양다리 걸쳐도 돼. X가 양다리 걸치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2는 1도 선택해도 돼. 그러니까 얘 선택권 4가지인 거야. 자, 봐. 1을 제외하고 얘네들은 선택권이 다 몇 가지야? 4가지야. 얘는 이미 확정 나 있으니까 얘네들은 다 4가지다. 그래가지고 얘는 4 곱하기 4 곱하기 4 4의 3승인 거고. 두 번째 상황도 너무 쉬워. 두 번째 상황도 봐. 두 번째도 2가 요번엔 2를 선택해. 2는 2를 선택했어. 그러면 얘 선택권 몇 가지야? 그러면 2를 피해야지가 아니라 2도 선택해도 돼. 그러니까 얘도 4가지. 4가지 하니까 4의 3승인 거야. 근데 문제는 교집합을 꼭 생각해야 돼. 이건 머리로 인지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F1이 1을 선택하고 F2도 2를 선택한 건 동시에 일어난 상황이야. 1도 1을 선택하고 2도 2를 선택했어. 그러면 나머지 얘네 둘의 선택권 몇 가지야? 그럼 2가지요. 또 대가리 박아야 돼. 얘도 4가지. 얘도 4가지. 그러니까 얘는 4의 제곱인 거야. 이렇게 둘을 빼줘야지 정답이 나오는 거라고. 자, 그럼 순열의 마지막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설명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사실 중복 나누기 개념이야. 이걸로 증명이 되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A, B, C를 만약에 줄을 세우래. 그러면 처음에 4팩을 돌린 거야. A가 똑같은데도. 그러면 요 안에 A를 똑같은데 얘를 4팩 돌렸다는 건 다른 놈 취급했다는 거 아니야? 다른 놈? 그래서 A1, A2로 나눌게. A1, A2, BC 이렇게 줄 세운 것도 있고 BC, A1, A2도 있을 거고 A1, B, 2C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게 많단 말이야 지금. 근데 잠깐만 요거를 이렇게 쓰지 말고 좀 규칙 있게 써볼게. 자, 잘 봐. A1B, A2C도 있을 거고 A2B, A1C도 있을 거야. A 먼저 가지 말자. 이번엔 CB, A1, A2도 있을 거고 CB, A2, A1도 있을 거고 점점점 개 많을 거야. 이게 되게 많을 건데 잘 보면 얘네 둘 있지. 원래 우리가 A2로 나누기로 안 했잖아. 얘네 둘이 원래는 똑같은 놈이라고. 원래 똑같은 놈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2배 뻥튀기 돼 있는 거야. 얘네 둘이 자리 바꾼 만큼.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 둘이 자리 바꾼 게 2팩이지. 2팩으로 나눠줘야지 완성이 된다고. 뻥튀기 돼 있으니까 이걸 합쳐주는 거야. 나누기로. 그러니까 중복돼 있는 거야. 중복으로 뻥튀기 된 건 나누기를 한다. 계속 이걸로 다 유도하고 있지. 원순열도 그렇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원래는 이 개념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신에서 뭐 몰라도 풀리기도 하니까. 근데 어쨌든 알아두자. 중복돼 있으니까 이렇게 나눈 거야. 그럼 이 개념을 정확히 안다면 여기 확장이 돼. 확장. A, B, B, C를 만약에 줄 세우래.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6팩을 돌렸는데 얘네들이 줄 바꾸는 것만큼 뻥튀기 돼 있는 거야. 그래서 3팩으로 나누고 엔드. 뻥튀기 없애고 얘도 없애야 돼. 얘도 없애야 돼. 뻥튀기. 그러니까 둘 줄 세운 것도 없애야 되니까 2팩으로 나눈다 해서 이런 공식이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공식은 보통 이렇게 써 있어. N팩을 중복된 만큼 P팩, Q팩, 점점점 R팩으로 나눈다. 이게 공식처럼 써 있을 거야, 대부분. 근데 어쨌든 뭐냐면 그게 나온 이유는 나눈 거는 다
얘네들 같은 애들이 줄 세워져 있는 게 뻥튀기 돼 있는 걸 제거하려고 나눈 거다. 나누기로 중복된 걸 제거한 거다. 근데 이거 노베이스인 애들 이거 되게 어려울 텐데. 근데 솔직히 이거 몰라도 돼. 자,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거 그냥 공식으로 외워도 돼. 일단 노베이스 친구들 지금 급하니까 벼락치기로. 48번 한번 풀어볼게. 챌린지가 있는데 9개의 문자래. 9개야? 양 끝에 L이 와야 되는데 나열한대. 그럼 L을 양 끝에 놔. 그럼 남는 게 지금 7개거든? 이걸 다시 써봐야 돼. 이것도 형상화야. 써보자. 형상화. 제발 손으로 써. 남는 게 뭐냐면 CHAENG인데 같은 게 누구누구 있어. 그럼 이거 잘 세야 된다? 이 두 개밖에 없나 지금? HAENGE 맞네. 나머지 없지. 그러면 7팩을 돌려. 요 안쪽에서만 줄 세우면 되잖아. 7팩 돌리고 이가 중복돼 있잖아. 같은 애들. 얘네 줄 세운 거 뻥튀기 돼 있는 거야. 2배가. 그러니까 얘를 2팩으로 나눠주면 정답이 된다. 양 끝에 L인 건 신경 안 써도 돼. 얘네는 L 이미 놨어. 미리. 그러니까 얘는 이미 고정된 거야. 확정. 그럼 얘네들 줄 세우는 방법만 개수를 세보면 되겠지. 그럼 이제 52번도 갈 건데 얘가 별표 5개다. 이게 문제가 좀 귀여워. 이렇게 숫자들 나열됐으면 문제가 귀엽게 생겼거든.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다가 0이 섞여 있으면 애들이 은근히 못 풀더라고. 그래서 아예 파이법을 알려줄게. 잘 봐. 0이 들어가면 문제가 뭐냐면 6개 자연수야. 6자리. 6자리면 여기다 그냥 형상으로 네모칸을 그려. 6개를. 문제가 여기 0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풀 수도 있어. 1이나 2밖에 없지. 이렇게 개수가 없으면 무슨 분류? 케이스 분류. 자, 얘들아, 너네가 느껴야 돼. 형상화 치고 케이스 분류하면 다 돼. 맨 앞을 1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넷, 5. 아니면 2로 시작하는 거야. 넷, 5. 이렇게 문제 풀 수 있어. 그럼 여기 1을 넣었지. 남는 애들 써봐. 그러면 0, 1, 2, 2, 2. 이 5개를 줄 세우는 건 5팩, 그리고 얘네 3개가 겹쳐 있으니까 3팩. 3개 같은 거니까 같은 것으로 나눠준 거야. 마찬가지로 얘는 2가 들어가면 0, 1, 1, 2, 2야. 얘는 5팩, 얘는 2개, 2팩, 2팩.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수. 얘네 둘을 이제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봐. 이게 1을 넣거나 2를 넣는 거잖아. 맨 앞이 1이거나 5월 2인 거야. 5월 관계니까 더하는 거야. 이거는 합의 법칙이야. 알았지? 케이스 분류 자체가 합의 법칙을 의미해. 근데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직관적으로 문제를 푸는 애들도 있는데 요거 생각하면 좋은데 잘 봐. 여기서 개념화 하나 해줄게. 기본적으로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전체에서 반대를 빼는 거. 이거 뭐라고 불러? 여사건이라고 불러. 이 반대 사건은 여사건이라고 불러. 여사건으로 푸는 게 좀 문제 풀 때 좀 편해. 0이 안 된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여사건을 쓸 수도 있지만 케이스 분류에서 합의 법칙을 썼지. 합의 법칙이 되잖아? 이런 거야, 개념이. 이거가 되거나 이거 or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되지. 이 반대 상황이 더 조금 있는 상황일 경우가 커. 이 케이스가 많으니까 반대 케이스가 적은 거야. 그러니까 합의 법칙이 되면 보통 여사건도 돼. 합의 법칙을 쓰냐 여사건을 쓰냐는 선택이고 둘 중에 더 편한 걸 쓰는 거야. 합의 법칙이 요건 지금 케이스가 2개잖아. 근데 여사건이 더 많은 케이스일 때도 있어.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눈이 있으면 문제 푸는 게 되게 또 가소로워져. 어쨌든 잡다한 소리 집어치우고 빨리 풀게. 잘 봐. 전체는 뭐냐면 얘를 그냥 줄 세워. 6팩을 11이 겹치고 333 겹치니까 2팩, 3팩으로 그냥 막 세운 거에서 반대 뭐냐면 안 되는 거. 0으로 시작하는 건 안 되잖아. 0으로 시작하는 걸 그냥 다 빼버려. 0으로 시작하는 건 1, 1, 2, 2, 2를 줄 세우는 거잖아. 몇 팩? 5팩을 2팩, 3팩으로 나눈 거. 요렇게 해서 요걸 빼면 여사건 풀이로 똑같이 나와. 어차피 이거 내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합의 법칙으로 풀든 여사건이든 답은 똑같이 나와야 돼. 정확히 알고 풀었다면. 개념으로 꼭 써놔야 되는 게 우리 온라인 학원이나 선생님이랑 같이 오프라인 수업하는 친구들은 진짜 단련돼 있지. 내가 맨날 쓰게 시켜. 백지로. 온라인 학원에는 그 개념 숙제가 있어. 그걸 쓰는 걸 보는데 기본적으로 합의 법칙 나오면 교집합 그냥 무조건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교 말고 케이스가 많다라는 느낌이 들잖아? 케이스가 많으면 무조건 여사건이 된다라는 걸 같이 쓰게 시킨다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얘는 안 쓰는 건 이해. 어차피 교집합만 떠올라도 문제가 풀리거든. 교집합 아니면 케이스가 많으면 여사건이야. 이 두 가지는 꼭 같이 나와줘야 돼. 근데 그게 개념으로 안 나와도 문제가 대충 풀릴 것 같지만 요 문제 있지. 55번이 난 별표를 6개 주고 싶다. 왜냐면 최근 기출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이거 애들이 잘 못 풀었던 게 기억이 나. 애들 시험지 줬더니 개판 나더라고. 그래서 요 문제가 그대로 나올 때가 있는데 잘 못 푼다 애들이 생각보다. 지금 6자리 자연수니까 맨 앞에 0 들어가면 안 돼. 0이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홀수까지 계산을 해줘야 돼. 여기서도 케이스 분류로 풀 수 있어. 맨 앞이 1이면 맨 앞이 이제 0이 오면 안 될 거 아니야. 맨 앞이 1일 때 그럼 그 다음에 맨 뒤가 홀수여야 되니까 1 마지막 3 이렇게 오는 경우 맞지? 맨 앞이 2잖아? 그럼 맨 끝이 1
맨 앞이 2여도 맨 끝이 3 이렇게 오는 경우, 이러면은 앞쪽이 0이 안 오면서 홀수잖아. 또 뭐 있어? 맨 앞이 지금 3이면서 또 1, 또 3이면서 이쪽이 3, 3이 2개 아니네. 3이면서 1 해가지고 케이스가 5개가 나와. 선생님은 사실 그거 되게 싫어하는 게, 여사건이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여사건이라고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많은데 그게 맞긴 맞아. 적어도 하면 여사건을 먼저 떠올리는 게 맞아. 의심해볼 필요 있어. 근데 적어도란 단어가 나왔다고 무조건 여사건 아니야. 적어도란 말이 없어도 지금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케이스가 몇 개 나왔어? 5개가 나왔지. 케이스가 많으면 그냥 무조건 여사건 떠올리는 거야. 그래서 이땐 여사건이 편해. 그래서 나라면 어떻게 하냐면 홀수가 나오는 거야. 케이스 2개로. 이 여사건으로 케이스가 2개 나와. 맨 앞이 뭐가 나오든지 간에 1로 끝나는 경우랑 뭐가 나오든지 간에 3으로 끝나는 2가지 케이스가 나와 있어 지금. 그러니까 맨 앞에 0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어. 요 상황이 전체야. 이 2가지가 전체야. 여기서 빼주는 거야. 반대 여사건을 빼주는 건데, 어떤 상황을 빼주면 되냐면 맨 앞을 0으로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이 앞이 1로 끝나는 거. 맨 앞이 0으로 시작하고 끝이 3으로 시작하는 거. 요 두 상황이 반대 상황이라고,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을 빼주는 거야 반대로. 그래서 이 앞에 전체를 구할 때는 앞에 있는 숫자 써봐. 1이 들어갔지. 그럼 0, 1, 2, 2, 3 얘네를 그냥 줄 세우는 거니까 5팩을 2팩으로 나눈 거야. 여기서 빼줘야 돼. 뭐냐면 0으로 출발하는 거. 이때는 1, 1, 2, 2 잠깐만 1, 1, 2가 아니구나. 1이 하나 썼지. 다시 여기서 지금 0이랑 1을 썼어. 0, 1 제외하고 1, 2, 3이야. 여기 1, 2, 3, 1, 2 얘네 줄 세우는 거 4팩을 2팩으로 나눈 걸 빼주면 돼. 자, 여기다 다시 정리할게. 5팩 2팩으로 나누니까 5, 4, 3이니까 이게 20, 60이야. 60에서 얘를 빼주면 4, 3, 12, 12 요 상황이랑, 그다음 60 빼기 12야. 여기도 지금 3이 들어가면 나머지 3 들어가 나머지가 뭐냐면 0, 1, 1, 2, 2야. 요거 줄 세우는 게 5팩, 2팩, 2팩인 거고, 여기도 0을 제외하고 나면 0, 3을 제외했어. 0, 3 제외하면 1, 1, 2, 2야. 4팩, 2팩, 2팩을 줄 세운 걸 해야 돼. 그럼 5팩, 2팩, 2팩이면 5, 4, 3, 2 없어지고 여기다가 2 하니까 10, 30. 30에서 6개 뺀 거야. 그래서 여기가 48, 그래서 여기가 24, 그래서 2를 더하면 72. 맞겠지? 이 정도가 나올 정도로 숙달이 돼줘야 돼. 아, 이거는 풀면 진짜 시간 오바되는데, 지금 이 2개씩 이 문제를 봤을 때 가르쳐주고 풀어주고 싶은 이 욕심, 이 본능이 있나 봐 내가. 56번 한번 가볼게. 모음은 알파벳 순서대로 나오는데, 모음은 알파벳 순서대로. 이걸 착각하는 애들이 문맥, 글을 잘못 읽어서 모음이 지금 A, E 2개인가? A, E를 나란히 나올 거라고 생각해. 알파벳 순서대로. B, C, D, F 이거는, 아니면 A, B, C, E 그 다음 뭐야? A, E 다음에 D, F 뭐 이런 식인 걸 생각하는데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A랑 E가 떨어져 있더라도 B, C, D, F가 있더라도 A, E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도 얘는 떨어져 있지만 알파벳 순서로 A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E가 나온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음끼리 얘네 둘은 순서가 정해진 거야. 모음만 순서가 정해진, 떨어져 있더라도 순서가 정해진. 그래서 이거는 너네가 공부를 좀 해서 기억을 당연히 해야 된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얘네를 동그라미 취급해. 모음을 B, C, D, F. 그래서 얘네가 떨어져 있더라도 순서를 막 정해. 어떻게? 6팩을 얘네들 동그라미니까 똑같은 놈으로 취급해. 2팩. 똑같은 애가 2팩으로 나눈 거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런 다음에 이를 순서대로 박아줘. 이렇게. 이해되지? 그럼 그대로 이 가지수가 그대로 우리가 순서가 정해진 걸 구하는 거야. 왜냐면 요 안에 가지수가 뭐 이런 게 있을 거야. B, C, D 동그라미 F도 있을 거고, B, C 동그라미 D, F 동그라미도 있을 거야. 되게 많은데 요 가지수가 지금 이 가지수거든? 근데 여기에 그냥 순서대로 A를 다 꼬라박아.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거거든? 요 가지수랑 요 가지수가 일치해. 사실 이게 우리가 구하려는 가지수고, 이게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한 거고, 그걸 매칭시키는 거라 이 개념을 1대1 대응이라고 해. 함수에서 1대1 대응 말고 우리 대학교 수학, 이산수학 책에 1 to 1 뭐라고 해야 되지? 써볼까? 사실 내가 3번 개념으로 보통 써주는 건데 이게 나중에 중복조합으로 나와. 1대1 대응.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가지수가 있어. 이 가지수들이 있어. 이거를 구하기 쉬운 가지수가 있어. 얘는 보통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방법이고, 얘는 구하려는 건 순서가 정해져 있어야 돼. 그럼 얘네들을 구한 다음에 이걸 매칭시키는 거야. 그럼 되게 웃긴 게 순서가 저절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하나씩 매칭되기 때문에 이 가지수랑 이 가지수가 같다라는 개념을 쓴 건데 너무 어렵지. 미안해. 지금 내가 벼락치기 하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가르칠까? 지금 한 방에 많은 걸 알려주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쉽게 생각해. 1대1 대응은 이따 중복조합이 나오면, 어차피 너희들 중복조합 나오면 눈 돌아가잖아. 되게 어려워하고, 그치?
거기서 내가 알려줄 테니까 지금 요거 하나만 더 할까?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2, 3, 4가 지금 얘네가 크기가 작은 것부터 정해졌대. 얘는 동그라미 취급하는 거야. 동그라미. 이거를 나열해, 그냥. 그러면 7팩을 111 3개, 동그라미 3개, 그러니까 3팩 하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지? 그런 다음 2, 3, 4를 꼬라박으면 된다라는 생각에 이게 그대로 정답이 되는 거라고. 방금 내가 1대1 대응 얘기한 건 잠깐 머릿속에서 접어두고 요거 정도만 알아두면 돼. 알았지? 그리고 이 경로의 수 문제는 이게 좀 잘 나와. 경로의 수를 애들이 요것도 별표는 3개 줄게. 나오긴 나오는데 그냥 공식처럼 외운 사람들인데 이건 알아두면 좋아. 지금 P를 거쳐 B로 가는 게 오른쪽 화살표 3번 가고 위쪽으로 2번을 가는 거야. 근데 결국은 오른쪽 말고 위쪽으로 먼저 갔다가 이렇게 가도 돼. 그치? 아니면 위쪽으로 2번을 먼저 갔다 이렇게 가도 되고. 결론은 이 화살표 3번이랑 이 2번은 무조건 가는데 순서가 뒤집히는 거야, 얘네 화살표끼리. 그러니까 이 화살표 3개랑 이 위쪽 2개는 같잖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라고. 화살표를 줄 세우는 문제야.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몇 팩이냐면 5개, 화살표 이쪽이랑 이쪽 5개를 줄 세우니까 5팩, 똑같은 게 있으니까 3팩, 똑같은 거 있으니까 2팩 이렇게 끝나는 거고, and 여기서 여기 간 거잖아. 이거 니네 잘 생각해보자. 여기서 여길 가고 여기서 여길 가야 되잖아. 여기서 여길 가거나 여기서 여길 가는 거 선택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선택을 왜 해? 여기서 여길 간 다음에 여기서 여길 꼭 가야 돼. 여기도 가야 되고 꼭 여기도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길 가고 and,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화살표 2개 위쪽 하나, 오른쪽 2개 위쪽 하나에서 얘네 줄 세우기라 3팩 2팩 해서 게임이 끝나는 거라고. 이걸 알면 맨 밑에 있는 것까지 응용이 돼. 이 가르쳐주고 싶은 본능. 여기서도 이쪽으로 오는 거랑 이쪽에 아래로 꽂히는 거 해가지고 이 화살표 이거 이렇게가 지금 줄 세우기가 돼야 돼. 더 길게 얘기 안 할게. 이거 몇 개냐면 6개지. 6팩, 똑같은 거 3개, 3팩, 똑같은 거 2개, 2팩 이렇게 게임 끝나는 거야. 그러고 나면 드디어 중복조합이 나와. 근데 요거 내가 개념한다 해놓고 안 썼네. 요거 내가 꼭 시키는데 우리 애들도 평상시부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순서가 정해진 순열도 같이 떠올라야 돼. 순서가 정해진 순열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문제를 푼다. 이거 정도는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 참고해 두고 이제 조합으로 넘어가면, 조합은 몇 가지인 줄 아니? 조합은 상쾌해 얘들아. 강조합 하나랑 NCR, 중복조합 딱 2가지야. 2가지. 근데 중복조합이 포스가 세서 그래. 중복조합. 근데 선생님한테 배우면 다 쉬워. 강조합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게.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10개 중에 2개 뽑으래. 10, 10, 이런 식으로 식을 쓰고, 그치? 얘 푸는 방법은 10부터 2개, 2 아니 19, 10부터 2개, 밑에 1부터 2개, 2, 1 요렇게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지. 만약에 7시 3이야? 7부터 3개, 7, 6, 3개, 그 다음에 3이니까 3, 2, 1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야. 물론 여기 나누기 있는 것도 여기 있는 중복의 개념 나누기로 지금 문제 공식이 나온 건데, 이거 1학년 거니까 이 공식까지는 얘기 안 할게. 그냥 뽑는 거 이 정도는 그냥 할 줄 알아야 돼. 당연한 거야. 근데 내가 거의 20년 짬밥이잖아, 거의. 근데 학원 운영하면서도 애들 많이 보고 온라인 학원으로도 애들을 보면 한 2등급 선에 나온다라고 하는 애들도 중복조합 제대로 할 줄 아는 애들이 거의 없어. 중복조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애들은 보통 1등급이더라고. 그만큼 중복조합을 어려워한다는 뜻인데 내가 완벽히 분해줄게. 일단 이 공식은 알아야 돼. NHR 어떻게 풀어 그러면 N 플러스 R-1CR이야. 이건 그냥 공식이니까 외워야 돼, 이건. 왜 그런지 유도해 줄 수 있는데 지금 그거 시간 너무 아까워. 그거 필요 없고 문제 적용하는 거 알려줄 테니까 제발 NCR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 NHR은 무조건 이렇게 한번 돌아가. N이랑 R을 더하고 1을 뺀 다음에 여기 앞쪽에 쓰고 CR 해서 컨비네이션으로 돌려 풀어야 돼. 문제를 무조건이야, 이건. 근데 이 적용이 3가지로 나눠. 기본적으로 4가지? 4가지로 나누는데 우리 온라인 학원이랑 지금 시간 없으니까 4가지까지 안 가고 3가지만 딱 설명해 줄게.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의미대로야. 그냥 기본인 거야. 예제 하나 써놓을게. 다 예제로 표현해 줄게. 그래야지 니네가 딱 문제를 보고 감각적으로 떠올라. 일단 강은 뭐냐면 이거야. 사과, 배, 귤이 졸라 많아. 근데 이 많다란 얘기를 문제에서 별로 안 해. 사과, 배, 귤이 있다 이래놓고선 10개를 뽑으래. 10개 뽑기. 그럼 우리 국어가 딸린 애들은 여기서 멘붕이야. 3개밖에 없는데 그중에 10개를 뽑는다고? 문제가 잘못됐나? 난 멍청인가? 막 이러면서 여기에 갇혀가지고 생각을 못해. 이게 많으니까 10개를 그냥 사과만 졸라 뽑아내. 사과만 몰빵으로 뽑아도 돼. 기본적으로 강 중복조합은 몰빵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 몰빵 가능. 이런 중복조합이야. 그러니까 사과만 몰빵으로 10개 뽑아도 되고 배만 10개 뽑아도 되고 귤만 10개 뽑아도 된다. 이러면 원리가 이거야. 3종류 중에 10개 뽑기니까 3, 10 이렇게 한번 써. 제발 손으로 써. 알았지? 그런 다음 얘랑 얘를 더한 다음 1 빼랬지.
그리고 얘랑 더하고 1 빼니까 12, C10. 이거 1학년 때 배웠지. 12, C10은 12, C2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 근데 이렇게 강 뽑아내는 거랑 나눠주기랑 완전히 달라. 이거를 나눠주기로 설명하는 선생님들을 물론 내가 선생님들 강의를 보질 않으니까 잘 모르는구나. 유튜브나 아니면 무료 강의로 올라온 거는 정석적인 부분을 많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나는 단서별로 해결책이 모아야지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 단서가 나눠주기라고 확신을 해. 그래서 내가 필연성 체계노트 알잖아. 우리 정리가 전부 다 연속함수는 다 나눠주기래. 연속함수 이 단서에 대한 해결책이야. 단서. 그러니까 수학을 못할 수가 없어. 어떤 복잡한 문제든 단서들을 해결책 조합으로 풀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 요거 관련된 영상, 이거 만드는 영상은 마지막에 내가 영상 추천에 넣어 놓을게. 마지막 영상 추천 보면 돼. 그러니까 이 영상은 당연히 끝까지 정주행 해야겠지. 근데 확통은 이렇게 지금 필연성 체계화 노트를 왜 안 쓰냐면 확통은 그만큼 발상이 많이 안 필요하고 개념만 뚜렷하고 거기에 추론이랑 노가다만 잘하면 다 풀려. 물론 거기에 써야 되는 발상을 여기다 쓰는 거게 1학년 개념이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다가 쓰면 안 되지만 여기 그냥 같이 추가할게. 그래야지 그냥 쌍으로 같이 막 접목이 되면서 문제가 풀리거든. 어쨌든 다 나의 깊은 뜻이니까 그냥 믿고 따라와줘. 나눠주기를 하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냥 다 필요 없고 형상화해. 형상화하는 거야. 자, 예제 하나 들어볼게. 예제가 뭐냐면 사탕이 10개가 있어. 사탕 10개. 이거를 3명한테 나눠주래. 3명 나눠주기 이렇게 나와. 문제 졸라 귀엽지? 그냥 사탕 10개를 그냥 나눠주래. 그러면 10개를 막 나눠서 노가다 뛰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아니야. 우리 1등급인 애들은 나눠주기란 단서에 반응해. 나눠주기? 이거 중복조합일 텐데 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애가 있고 그리는 애가 있는데 너네 어차피 1등급 아니잖아.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지 마.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깝치는 거야. 그래서 깝치면 안 돼. 나도 안 깝쳐 얘들아.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하냐면 형상화를 어떻게 치냐면 사탕 10개를 그려. 이게 뭐하는 바보짓인가요? 선생님 빡통이신가요? 그래 나 빡통이라 할게. 대신 너네도 빡통이니까 그려. 알았지? 우리 모두 빡통이니까 이걸 그리고선 사탕 10개를 그리고 이러고 3명을 A, B, C라고 형상을 해. 그런 다음에 이제 선택을 거꾸로 하는 거야. 나눠주기는 형상한 다음에 거꾸로 나눠주는 거야. 거꾸로 선택하는 거야. 감히 사탕 주제에 내가 먹힐 사람을 정해. 나 A한테 먹혀야지. 나는 A한테, 난 B한테 먹혀야지. 뭐 이런 느낌이라고. 아니면 나 A한테 먹혀야지. A한테, 나는 B, 나는 C한테 먹혀야지. 이런 느낌이야. 근데 이 가지수를 세야 되는데 이제 니네가 생각을 잘해야 돼. 잘 봐. 형상을 하고 보잖아? 그럼 이게 웃긴 게 얘는 순서를 바꿔도 돼 안 돼? 이게 사탕이 똑같은 놈들이라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 이 순서가 상관없다라는 걸 느껴야 돼. 이게 순서 상관이 없어. 순서가 상관없어. 그러니까 조합이야. 그냥 뽑아내기야. 중복 조합. 근데 비교할게. 여기다 써놔. 이게 중복 순열이랑 중복 조합을 물어보는 애들 되게 많은데 만약에 사탕이 이름이 있어. 나 1번 사탕, 2번 사탕, 3번 사탕, 4번 사탕, 5번 사탕, 6번 사탕, 7번 사탕 8, 9, 10번 사탕이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난 A한테 먹혀야지, 나 B, C 먹혀야지 하고 있는데 이 가지수가 다 있어. 근데 얘는 잘 봐. A랑 B랑 순서 바꾸면 5번 사탕이 A한테 먹히는 거랑 6번이 B한테 먹히는 상황이었는데 밑에다 한번 써볼게. 만약에 얘네 둘이 순서가 바뀌면 5번 사탕이 A한테 먹히고 6번이 B한테 먹히는 거였는데 5번 사탕이 B한테 먹히고 6번이 A한테 먹히니까 얘네 둘은 다른 가지수야. 순서가 상관이 있단 말이야. 순서 상관이 있어. 이러면은 중복 순열인 거야. 지금 근데 너무 어려운 것까지 얘기를 하나? 이거 좀 원래는 온라인 학원이나 평상시에 내가 수업할 때는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날짜를 두고서 설명하니까 중복조합 개념이 좀 잘 정립되어 있는 상태라서 나중에 설명하면 이게 완벽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어지러울 수 있어. 그치만 벼락치기잖아. 니네 시간 며칠 없다며. 나도 지금 시간 없는데 한 번에 다 받아들여. 일단 그려. 근데 순서를 바꿔도 되네? 그럼 중복조합이라 몇 H 몇으로 문제를 풀어. 몇 H 몇.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면 얘는 중복조합이니까 세 종류 중에 10개를 뽑고 있네? 그래서 3H 이렇게 푸는 거다. 됐니? 근데 얘는 뭐야? 얘는 순서를 바꿔도 되네? 그러니까 중복 순열이야. 순열이네. 중복 순열은 선택권이라서 풀이 방법이 아예 달라. 중복조합이랑 똑같이 생각하지 마. 1번이 선택하는 거는 선택권 3가지. 얘도 몇 가지? 3가지. 점점점. 얘도 몇 가지? 다 3가지에서 얘는 3의 10승이 돼. 완전 다르지. 얘는 중복순열이니까 3의 10, 얘는 3의 10승. 결론. 그림을 그려보고 순서가 바뀌어도 되나 안 되나를 따져본다. 이게 가장 정확한 정석풀이야. 어려운 사람들 걱정 마. 일단 얘는 머릿속에서 지워. 너무 어려우면. 클래스 되는 사람은 아마 이게 이해될 거야. 이래서 내가 중복순열 헷갈렸구나. 근데 클래스 되는 사람 이해될 텐데 클래스 안 되는 사람은 자, 요것만 내가 한번 제대로 접목시켜 볼게. 이제 한번 가보자. 하나 설명 안 했구나. 나눠주기 말고 이제 마지막 순서쌍이 있어. 순서쌍.
그러니까 이런 거야.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 이것도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눠주는 거야. x, y, z를 10개를 나누는 거야. x, y, z를 이 10개 자리를 x, y, z한테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7, 1, 2 이러면 x가 7개, y 1개, z 2개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나눠주기로 생각하는 건 좀 헷갈려. 얘가 좀 어려우니까 강으로 생각할게. 뭐냐면 x, y, z가 있는데 세 종류 중에 허락해 10개 뽑는 거야. 그러니까 x만 10개 뽑으면 10개, 0개, 0개 요거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9, 1, 0도 되고 얘는 8, 1, 1도 되고, 결론은 이 가지수를 다 세는 거지. 맞지? 이게 세 종류 중에 10개 뽑기구나 해서 3H10 이렇게 풀면, 그럼 여기서 느껴지지. 여기 0, 0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의미 아닌 정수일 때를 기본으로 풀어. 의미 아닌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나 다른 게 나오면 좀 더 생각하면 돼.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야. 이걸로 이제 문제 푸는 거 보여줄게. 자, 다시 정리한다. 중복조합 기본적으로 그냥 몇 종류 중에 몇 개 뽑기, 중복 허락해서. 이거는 3H10 당연히 기억해야 되고, 나눠주기면 거꾸로 사탕을 세워 10개. 그런 다음에 건방지게 뽑아. 나 누구한테 먹혀야지. 이게 자기가 들어가야 될 걸 건방지게 뽑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도 순서상은 X, Y, Z 세 종류 중에 10개를 뽑아 맞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중복조합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 그래서 64번 같은 경우 내 말을 잘 따르고 형상을 잘 해주는 학생들은 지금 10명의 유권자, 10명의 유권자 맞네? 그러니까 표가 10개야, 표가. 근데 그 표는 무기명이니까 표에 이름이 안 써있어, 이렇게. 7, 8, 9, 10. 다 똑같은 놈들이란 말이야. 5명 후보니까 1, 2, 3, 4, 5라고 할게. 그러면 건방지게, 이 그림 그려야 된다. 이게 내가 너네 보여주려고 쇼하는 게 아니야. 나 실제 문제 풀 때 이렇게 그렸어. 지금도 실수 안 하고 싶어 그릴 때 있어. 시험 볼 때. 지금도 웬만하면 그려. 그러니까 나 1번을 뽑아야지. 나 1번한테 뽑아야지. 3번으로 들어가야지. 나 5번으로 가야지.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표를.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건 표를 나눠주기야. 표 나눠주기. 표를 나눠 먹는다 그러잖아. 나눠주기니까 중복조합을 떠올리고, 중복조합인가 생각하니까 표를 쫙 나열한 다음에 얘네를 이렇게 하는 거야. 거꾸로 이렇게 이 가지수를 세는 거라고. 근데 얘네 표가 이름이 안 써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순서 바꾸는 게 1번, 3번 순서 바꾸는 거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다고. 순서가 상관이 없어. 상관없으니까 얘는 뭐야? 5종류 중에 몇 개 뽑고 있어? 10개를 뽑는구나 해서 OH10이 정답이고, 계산해봐. 그럼 얘랑 더하고 1 빼니까 14C, 요 10 그대로인데 14C 4로 바꿔서 문제를 풀겠지. 근데 이게 무기명이니까 그래. 이게 가끔 서술형에는 유기명이랑 비교해서 나와. 무기명 하나 풀고 유기명으로도 풀래.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잘 봐. 유기명은 표에 이름이 있어. 셋, 넷, 다, 여, 7, 8, 9, 10. 표 이름을 1, 2, 3, 4 이름이 써있어. 7, 8, 9, 10. 근데 이 표에 이름 써있는 거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하냐? 반장 선거할 때도 안 하지. 이건 북한 투표야, 북한.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런 문제는 사라져야 된다고 봐. 효용성이 없잖아. 쓸데없는 얘기, 의식의 흐름이. 자, 어쨌든 이건 북한 투표야. 자, 북한 투표는 사람의 이름이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1번 뽑아야지, 나 2번 뽑아야지, 3번 뽑아야지. 건방지지 않구나, 뽑는 거는. 이건 건방지지 않다. 어쨌든 이렇게 뽑았는데, 이게 그냥 어쨌든 5종류에서 10개를 뽑아낸 건 맞는데, 얘네 둘이 순서 바꾼 게 3번이 1 뽑는 거랑 4번이 2 뽑는 상황이었는데, 둘이 순서 바꾸면 3번이 2를 뽑고 4번이 1 뽑는 거니까 다른 상황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순서가 상관이 있다고. 순서 상관 있어. 얘는 순서 상관 없으니까 그냥 뽑기라 중복 조합인 거고, 순서 상관이 얘는 있으니까 중복 순열인 거야, 순열. 그러니까 얘네 선택권이, 얘 선택권이 다 5개씩 있는 거야. 얘 5개, 얘도 5개, 점점점, 얘도 5개에서 얘는 5의 10승으로 문제를 푸는 거라고. 괜히 얘기했다. 중복 조합도 지금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서비스로 좀 몇 개를 더 풀어줄게. 일단 중복, 이게 이해되는 사람들은 나한테 감사할 거야, 아마. 이게 원래 보통 잘 이해 못하고선 시험까지 가는 경우가 많거든. 이 그림 그리고 순서 상관 있나 없나만 따지면 확고해져. 근데 그림을 안 그리면 되겠니? 그림을 제대로 그리자. 형상화에 모든 게 달려있어. 형상화란 말도 우리만 아는 용어야. 어디 가서 형상화 해주세요 선생님 그러면 좀 창피할 수 있어. 밑에 있는 거 서비스로 다시 풀어볼게. 요런 문제 풀려고 하면 잘 못하더라고. 이게 문제를 풀잖아? A 플러스 B의 3승으로 예를 들게. 예를 풀면 A 3승, 3A 제곱 B, 3A B의 제곱, B3승에서 잘 봐.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지수, 여기 둘의 지수, 여기 둘의 지수, 여기 지수가 무조건 다 더하면 3이야. 사실 이 A3승도 이렇게 된 거야. A의 3승에 B의 0승인 거야. 이해되니? 얘도 항을 뽑으면 A, B, C가 이렇게 있으면 X, Y, Z가 있으면 이 지수의 합이 X, Y, Z가 다 더해서 무조건 8이라고. 그러니까 세 종류 중에 8개를 뽑는 거야.
X를 몇 개 뽑을지, Y 몇 개 뽑을지, Z 몇 개 뽑을지니까 세 종류 중에 8개 뽑기, 3H, 8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하나 더 풀어야 되나? 이거 한번 더 해볼까? 흰색, 노란색, 연두색, 분홍색이 있어. 접시가 있는데 송편이, 이 접시 4개 송편이 10조각에서 똑같은 송편이 있어. 그러면 얘를 나눠서 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지. 나눠주기. 근데 건방지게 이제 송편이 이렇게 접시를 정하는 거야. 송편이 몇 개 있어? 3, 4, 5, 6, 8, 9, 10 형상을 했어. 근데 흰색 접시에는 송편이 2조각이 이미 들어가야 된대. 그럼 이미 흰색에 미리 담아. 됐니? 그리고 연두색은 3조각 들어갔네. 연두색을 미리 담아. 그럼 얘는 이미 넣었어. 이러고 나서 얘네들이 나머지가 이제 흰색, 노란색, 연두색, 분홍색을 건방지게 고르는 거야. 나 노란색한테 가야지, 나 연두색한테 담겨야지, 이 가지수를 구하는 거잖아. 흰색 접시에 이미 2개 담았고 연두색 3개 담았으니까 각각 2개 이상, 3개 이상은 들어가잖아, 최소한. 그럼 결론 4종류 중에 5개 뽑는데 노란색이랑 연두색 순서 바꿔도 되나? 바꿔도 되지. 똑같으니까. 상관없거든? 순서 상관없다. 중복 조합이다. 그냥 뽑기다. 그러니까 얘는 4H5가 정답이구나. 이 정도 하면 나 진짜 중복조합 거의 마스터 시켜준 것 같아. 근데 중복조합은 좀 많이 풀어줄게. 중복조합 때문에 거의 다 털릴 거야. 확률 쪽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중복조합이 제일 중요한 게 모의고사 수능에서도 준킬러로 많이 잡히고. 그리고 참고해. 중복조합 기출문제 특강이 있어. 근데 그게 그 특강이 내가 유료 회원 전용으로 올린 게 있다? 근데 그 유료 회원 전용 지금 못 할 거야. 왜냐면 내가 막혔어. 본인 인증인가? 애드센스 때문에 유료 회원 전용이랑 그 다음에 수익화가 안 되고 있거든. 그게 뭘 인증해야 돼. 그래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게 좀 걸려. 한 열흘 이상 걸린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는 어쩔 수 없는데 요런 어려운 내용을 나한테 특강으로 요청하면 유료 회원 전용으로 내가 좀 싸게 해가지고 거기는 요청하는 걸로 해가지고 회원들이 요청하는 걸로 한 달에 한 최소 2개? 2개 정도는 특강으로 만들어줄게. 근데 중복조합 특강이 거기 올라가 있어. 중복조합 기출문제로 거기서 겁나 풀어줘. 요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면서 더 어려운 거를 깨알 홍보한 거야. 유료 회원 전용을. 그거 참고해. 알았지? 여기서도 이제 봐. 의미 아닌 정수에 하면은 이게 0부터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10, 0, 0 요런 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X, Y, Z 중에 몇 개 뽑는 거야? 10개를 뽑아. 10개를 뽑아라. 그러니까 X 10개 뽑고 Y, Z를 0개씩 뽑았다. 요런 느낌이야. 물론 이거 개 헷갈릴 거야. 지금 하는 사람들. 중복조합은 그냥 그 의미 자체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돌려 해석해서 풀어야 되니까 어려워. 지금은 최대한 내 말대로 그 의미를 받아들여줘. 그러면 최대한 알았지? 이렇게 써보고 X, Y, Z 세 종류 중에 10개 뽑아낸 게 X 10개, Y 0개, Z 0개 뽑은 게 요 느낌이구나. 10, 0, 0으로 표현한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요 순서쌍의 가지수는 요 순서쌍의 가지수랑 같구나 해서 1대1 매칭시킨 개념이야, 사실. 그래서 지금 뭐야, 왜 순서쌍을 줬는데 뭘 뽑고 있어? 뽑으라고 안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얘랑 얘가 가지수가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해돼? 안 그럼 외우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최악이야. 이렇게 돌아가야 돼, 한 번은. 알았지? 그러니까 얘는 3H10 이게 N거야 지금. 근데 양의 정수해라는 건 뭐냐면 이거야. 8, 최소 1이 맞춰진 거야. 이렇게 7, 2, 1 요걸 세라고 하는데 애초에 그러니까 X, Y, Z 중에 0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미리 한 개씩 줬다는 소리야. X, Y, Z를 미리 하나씩 줬어. 이해돼? 미리 하나씩 주면 몇 개 남니? 7개 남지? 그러니까 미리 하나씩 주고 7개만 X, Y, Z 중에 7개 뽑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6, 1, 0을 뽑았다 쳐도 미리 X, Y, Z를 하나씩 뽑아놨기 때문에 7, 2, 1 이렇게 되는 거야. 요 순서쌍의 개수는 얘가 되니까 이것도 하나씩 매칭되는 거지. 잠깐만, 지금 내가 가리고 있었구나. 어쨌든 이해되니? 최소한 0이 되면 안 되니까 미리 1은 줬다라고 생각하면 돼. X, Y 미리 1 주고 남는 숫자 몇? 7을 맞추기야. X, Y, Z 중에 뽑아서 7 맞추기. 그래서 3H7 하면 정답이야. 이게 B야. 밑에 있는 것도 가볼게. 봐봐. 밑에 있는 거 봐. X가 2 이상, Y 2 이상, Z 1 이상이면 미리 1을 줬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 의미 자체가 순서쌍을 계산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11, 11, 0, 0은 안 되는구나. 이게 뭐 8, 그 다음 2, 8, 2, 1, 뭐 요런 거 세라는 거야, 지금 순서쌍이. 그거를 있는 그대로 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이거를 너네가 공식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가장 쉬운 길을 알려주는 거야. 어렵더라도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서 하나씩 매칭시키는 거야. 그 다른 방법은 뭐냐? X, Y, Z 중에 뽑은 개수라고 생각해. 뽑은 개수인데 8개, 2개, 1개를 뽑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0이 되면 안 돼. 여기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때문에 잠깐만 여기를 지우고 0이 되면 안 되니까 미리 하나 얘는 두 개 하나는 뽑아야 된다 최소한. 그러니까 두 개 하나를 뽑았다 쳐. 됐어? 그럼 요걸 빼고선 만약에 6개 0개 뽑았다 쳐봐. 6개 0개 그러면 요거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8이 되고 요거 두 개 합쳐져서 2가 되고 요거 두 개 합쳐서 1이 돼서 요 한 쌍은 얘 한 쌍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 일은 미리 뽑아 놓은 거고. 미리 두 개 하나 뽑았다 해가지고 총 5개를 미리 뽑았어. 남는 게 6개지. X, Y, Z 중에 세 종류 중 6개를 뽑자 하면은 게임이 끝나는 거라고. 물론 더 쉽게 설명하는 풀이가 있을 수 있거든. 근데 그 풀이 안에 중복조합의 의미 있지. X, Y, Z 세 종류 중에서 몇 개를 뽑자라는 느낌 있지. 이 느낌을 아예 안 살린 풀이는 다 짭이야. 그러니까 이게 돌아간 것 같지만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쉽고 좋은 풀이라는 걸 알아둬. 나중까지도 너는 이것만 계속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다시 간결하게 정리해 줄게. 자, 뽑기로 생각하면 무조건 편하다. 자, 한 개 이상 뽑으래. 그러니까 미리 두 개 하나를 뽑은 거야. 11개 뽑아야 되는데 그럼 총 몇 개를 미리 뽑은 거야? 5개 뽑았으니까 6개 남았지. 그러니까 세 종류 중에 이제 남은 6개 자리를 뽑아줘야 돼. 그래서 세 종류 중에 6개 뽑아야지 하고 게임을 끝내는 게 가장 좋은 풀이라고. 나는 무조건 이렇게 풀어. 70번을 보고 말았어. 풀어주고 싶은 이 본능. 중복조합은 약간 모자르다 생각해서 한번 또 가볼게. 70번. 지금 요거는 이렇게 푸는 거야. 5보다 작아야 되잖아. 얘는 X, Y, Z는 4일 때부터 케이스 분류하는 거야. 어렵다? 무조건 케이스 분류가 진리야. 그래가지고 X, Y, Z는 1 그리고 X, Y, Z는 0까지 생각해야 돼. 의미 아닌 정수니까 0도 된다는 거네 지금. 그럼 문제를 풀면 얘는 세 종류 중에 4개 뽑히니까 3H4고 얘는 세 종류 중 3개니까 3H3, 3H2, 3H1, 3H0이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케이스 분류하고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5월 관계야. 4일 때, 5월 3일 때.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해줘야 돼. 근데 선생님 수학 전공할 때 이산수학 쪽에 대학교 수학 과목 중에 이산수학이라고 있어. 근데 그게 고등학교 확통을 다 다루고 있거든, 경우의 수. 강의하면서도 그걸 복습을 한 적이 있어. 애들 잘 가르쳐주고 싶어서.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항상 연구해 왔던 게 요렇게 이하로 나오잖아? 그러면 요건 좀 알면 좋아. 이게 은근히 알면서 낼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X, Y, Z가 있는데 이게 4 이하잖아. 일단 의미 아닌 정수니까 4 이하야. 5보다 작으면 4 이하야. 이거는 맞지? 이거를 남는 거 기준으로 세면 훨씬 빠르고 편해. 이게 어려운 사람은 그냥 씹는데 클래스 되는 사람은 배워. 근데 내 채널은 선생님들이 워낙 많이 봐가지고 괜히 선생님들한테 노하우만 풀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선생님들도 보셔도 괜찮습니다. 생색 좀 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우리 학생들이 이거를 싹 다 받아 먹었으면 좋겠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은 양을 W라고 할게. 남은 양. 남은 양이 갑자기 뭔가요? 그러니까 4를 맞추는데 2하잖아. 4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만약에 X, Y, Z가 4일 때는 W가 남은 게 0인 거고 X, Y, Z가 3일 때는 W. 뭐 하는 거 존내 어려운데? 그러지 말고 그냥 봐봐. Z가 2일 때는 W가 2인 거고 X, Y, Z가 1일 때는 W가 몇인 거야? 그럼 3인 거고 X, Y, Z가 0일 때는 W가 4인 거야. 이거는 사실 내가 설명하려고 쓴 거야. 이게 어느 정도 숙달되면 이걸 안 쓰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결론은 여기서 만약에 순서쌍이 나왔어. 4, 0이라는 순서쌍이 나왔어. 그러면 W까지 포함해서 0, 요 순서쌍 아니야? 3, 1, 0이라는 수상 나오면 W 포함해서 0인 거야. 이런 식인 거야. 그럼 여기서도 순서쌍이 만약에 3, 0, 0이면 W가 1이잖아. 그럼 마지막 1 이렇게 순서쌍이고 2, 만약에 2, 1, 0 하면 W가 1 이런 순서쌍이라고. 결론 뭐냐면 여기 순서쌍들을 다 더한 거 있지. 그거는 W까지 포함해서 그냥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어. X, Y, Z 남은 양이 지금 W였지. 남은 양까지 포함해서 W까지 더하면 무조건 몇이야? 4 이하가 아니라 4인 거야. X, Y, W의 순서쌍이기 때문에 얘는 4종류 중 4개 뽑기 해서 4H4로 문제를 뽑아낼 수 있어. 나는 이렇게 풀어. 솔직히 말해서 탑티어 선생님들은 이 정도 난 충분히 한다고 보거든. 알아놔. X, Y, Z 해서 10 이하를 풀래 만약에. 그러면 남은 양을 W라고 하면 W까지 포함해서 10개 맞춰버리면 되네. 4H10이네 하고 이렇게 끝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72번 라인보다 76번 라인 먼저 할게. 중복조합을 하다가 갑자기 얘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고 얘는 중복조합이니까 중복조합을 더 갈게. 마지막에 얘가 지댕으로 지금 그거야. 뭐냐면 1대1 대응 개념이야. 여기다가 문제를 풀까? 여기다가 예제를 하나 들고 그거 풀어볼게. 구하려는 게 이거래. 만약에 함수가 예를 들어서 함수가 1, 2, 3, 4가 있고 y도 만약에 1, 2, 3,
3, 4, 5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문제 구하려는 게 이거야. 구하려는 게 F1, F2, F3, F4, 5가 있어. 지금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순서가 정해진 거야, 순서.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바로 못 풀기 때문에 순서가 안 정해져 있는 다른 방법을 떠올려야 돼. 대표적으로 순서 안 정해진 건 조합이야. 무조건 조합이기 때문에 NCR이나 NHR을 따져줘야 돼. 근데 요번 너희 시험 범위는 NCR이 직접 범위가 아니잖아. 이거 고1 거니까 NHR을 보통 떠올리면 되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이 5개 중에서 F5가 들어가면 안 되지. 5개. 다시 얘들아 F4까지야. 4까지. 뭐냐면 얘네 1, 2, 3, 4가 지금 얘들 이렇게 막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 5개 중에서 순서 상관없이 그냥 뽑아보는 거야. 4개를. 얘네에서 선택받을 4개를 그냥 뽑아봐. 중복 허락되겠지. 그러니까 OH4로 그냥 뽑아봐. 그럼 이 안에 뭐가 있냐면 3112도 있을 거고 5113도 있을 거고 5123도 있을 거고 되게 많을 거 아니야. 이걸 매칭을 시키잖아? 그러면 순서가 1123에서 순서가 저절로 순서가 정해져. 그러면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한 가지가 이걸로 계산이 된다는 거지. 그럼 얘도 계산할 수 있어. 1, 1, 3, 5 이런 느낌이지. 얘도 계산하고 있어. 1, 2, 3, 5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이 가지수랑 이 가지수가 같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순서 상관없이 이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얘네들 중에 순서 상관없이 중복 허락해 4개를 뽑으면 저절로 순서가 정해진다라는 개념이야.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당연히 어려워. 중복조합이 거의 제일 어려워. 제일 포스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내가 요거 지금 설명하면서도 괜히 확통한다고 했나? 쉬운 거 가르치면 더 찬양받을 수도 있거든. 어려운 걸 그나마 쉽게 가르치면 그냥 보통인 강사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내 장인정신과 클래스가 어려운 내용이라고 피할 수 없지. 자, 보여줄게. 그럼 봐. 이게 어떻게 가냐면 얘네가 1, 2, 3, 4가 선택한 애들이야. 얘네들 중에 선택한다고 어차피. 그거를 나눠준다는 느낌도 맞고 이걸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그럼 내가 얘기했지. 순서가 정해진 게 있으면 순서 안 정해진 거. 순서가 정해졌다는 게 단서야. 그럼 안 정해진 걸로 한번 뽑아봐. 이게 지금 몇 개야? 6개 중에 몇 개 뽑아야 돼? 4개니까 6H4로 뽑아봐. 중복은 허락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6H4니까 5, 3, 3, 7 아니면 7, 3, 4, 5 이런 느낌이야. 되게 많지? 근데 이거를 매칭을 순서를 저절로 정한다 그러면 요 한 가지는 무조건 한 가지밖에 안 나와. 3, 3, 5, 7 이렇게. 맞지? 이 한 가지도 3, 4, 5, 7로. 이상하게 써. 얘를 이상하게 써. 3, 3, 5, 7 여기가 3, 4, 5, 7. 그러니까 결론은 얘 가지수랑 얘 가지수가 하나씩 매칭되니까 같은 가지수인 거야. 정답은 6H4로 게임이 끝나는 거라고. 훨씬 명쾌해졌지. 한번 더 푸니까. 이게 이해가 갈 듯 말 듯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근데 갈 듯 이게 됐다는 것 자체가 좋은 신호야. 그러면 지금부터 반복을 하는데 새 거로 푸는데 무조건 그 중간에 내가 생각하는 이 과정이 있어. 얘를 요렇게 한번 써봐. 이걸 똑같이 따랐어. 그리고 요렇게 쓰고. 그래야 이게 명확하게 각인되면서 개념이 확 잡히고 그리고 문제가 풀린다. 지금은 그냥 알 듯 말 듯 하니까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풀었어. 다음번에 혼자 풀 때 이 과정이 생각이 안 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몇 번 반복해. 그러면 확실하게 해결이 돼. 그리고 3학년 학생들은 뭐 물론 2학년도 마찬가지고 확통을 수능으로 볼 거면 이거 진짜 중요해. 왜냐면 확률 쪽이랑 통계 쪽에서도 얘가 섞여 나오면 그냥 계속 힘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마스터 해줘야 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혼자서 너무 안 된다. 선생님 온라인 학원이나 아니면 유료 회원 전용 특강을 확인해주고 마지막으로 얘까지만 하면은 끝이네. 근데 이것도 4개 다 풀어줘야 되나? 요것만 딱 잡아줄게. 이게 2가지 풀이가 있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 수 있고 같은 것 화살표로. 그 다음에 합의 법칙으로 풀 수 있어. 합의 법칙. 이거를 통상 11111이라고도 하는데 1111이라도 써서 풀어야 돼. 자, 합의 법칙으로 풀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우리가 이거 진짜 중요한 노하우야. 잘 봐. 우리가 이렇게 가잖아. 길이. 그럼 막는 걸 이렇게 막아. 수직으로. 요 느낌이야. 그럼 수직으로 막을 때 가장 좁은 범위로 이렇게 막으면 여기서도 지금 막 돌아가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 꺾이는 부분이. 이 꺾이는 부분이 가장 적은 부분으로 해서 나라면은 요렇게 3개를 잡아. 1번을 거쳐가는 케이스, 2번으로 가는 거, 3번으로 가는 거 대각선으로 막아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막아도 돼. 이렇게 1번, 2번 막을 수도 있는데 1번, 2번 막으면 이렇게 가는 것도 여기 꺾여 있고 여길 통해 가는 것도 여기가 꺾여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케이스 분류해야 되니까 이게 더러운 거라 가운데쯤으로 막은 다음에 1번으로 어떻게 푸냐면 나라면 이렇게 여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풀고 1번 케이스 잘 봐. 요렇게 가는 거랑 요렇게 가는 걸 계산하고 요렇게 간 거랑 요렇게 간 걸 빼는 거야. 이해되지? 봐.
여길 전체 가는 건 오른쪽 화살표 2개랑 위쪽 2개. 일단 케이스 분류부터 할게. 잘 봐. 케이스 분류. 이거를 지우고 1번 케이스부터. 케이스 분류야. 1번. 1번을 거쳐가는 거야. 이때는 오른쪽 화살표 2개랑 위쪽 2개를 가니까 4팩, 2팩, 2팩을 한 건데 실제로 요렇게 가는 거 없지. 여기 방향이.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빼주는 거야. 빼기 1. 이렇게. 엔드. 마찬가지야. 또 4팩, 2팩, 2팩은 똑같이 지금 여기서 여기 가는 거. 그것도 여기 간 거 하나 빼준 거고. 이렇게. 하면은 1번 케이스 나온 거야. 요거랑 2번 케이스는 뭐냐면 여길 거쳐가는 거니까 오른쪽 화살표 3개, 위쪽 하나에서 4팩, 3팩이랑 4팩, 3팩을 곱해주면 돼. 왜냐면 오른쪽 3개, 위쪽 하나, 이쪽도 오른쪽 하나, 위쪽 3개니까. 그렇지? 마지막 3번으로 가는 건 이렇게 가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네. 그래서 이 3개를 더하면 정답이 나온다. 근데 이게 꺾어지는 느낌이라 이렇게 갈 때 이렇게 막는다는 걸 잘 몰라. 선생님은 알잖아. 20년 짬밥 거의 애들 풀이만 보면서 갔거든. 이거 왜 못 풀었어? 맨날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이 막는 부분을 모르겠대. 그 막는 부분만 내가 알려줄게. 여기서도 봐. 일로 가지. 그럼 막는 건 이쪽으로 막는다는 느낌이야. 그랬을 때 어딜 막느냐 그러면 대각선으로 막는 게 좋은 게 요렇게 2개 정도 막으면 돼. 그러면 대각선이지. 아니면 요렇게 2개 막아도 상관없을 거야. 근데 어쨌든 요렇게 2개 막으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쉽잖아.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 쉽지. 그리고 요렇게 가는 것도 쉽고 여기 하나 요렇게니까 요 가지수 곱하기 1 곱하기 요거 요런 식으로 풀면 되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막으면 안 된다. 같은 선상에 있으면 얘가 이렇게 온 거랑 겹쳐. 얘를 지나고 얘도 지나고.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막아줘야지 이게 안 겹쳐. 알겠지? 그럼 여기도 어떻게 막냐? 여기서 일로 가지. 그럼 이렇게 막아. 그러면 나라면 여기 1번, 2번, 3번 이러면 딱 되겠다. 여기 안 되겠다. 여기 가면 여기가 비네.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네. 빠져나가지 못하게 1번, 2번, 3번 이러면 딱 되겠다.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가지. 그럼 이렇게 막아.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가야겠네. 근데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근데 여기서 케이스가 또 나뉘네. 이렇게로. 좀 복잡하네. 이럴 땐 이렇게 막으면 되겠다. 얘는 지금 이게 제일 낫겠다. 1번, 2번 맞고 여기가 3번, 4번 이렇게 막으면 여기서 지금 틈이 없어. 뭐 다른 방법으로 빠져나갈 길도 없고 그리고 여기 다 포함하면서 케이스 딱 4개만 잡으면 게임 끝나네. 그리고 이거 말고 아까 내가 11111 합의 법칙 있다고 그랬잖아.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볼 건데 근데 이거는 쉽긴 쉬워. 실수가 너무 많아서 조심해야 된다. 잘 봐. 여기서 1로 가는 방법은 다 한 가지야. 그러니까 여기다 1111 써. 한 가지 방법으로 온 거야. 여기 온 거 한 가지로 온 거야. 그렇지? 이 위로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있어. 근데 이렇게 온 여기가 얘랑 얘가 모여서 2가지가 돼. 이렇게. 그럼 또 마찬가지야. 여기서 온 거랑 여기서 온 게 여기 온 2가지랑 여기서 온 1가지가 합쳐져서 여기는 2랑 1이 더해 3인 거야. 또 3이랑 1이 더해 4고 4랑 1이 더해 5인 거야. 이해되니? 근데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봐. 여기서 2가지 방법으로 왔잖아. 그럼 2가지에서 1로 오면 여기서 갑자기 1을 더해 3을 만드는 놈들인데 그게 아니야. 여기서 온 방법 그대로 이렇게 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 온 방법이 이렇게 오든 2가지지. 그러니까 여긴 2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일직선으로는 숫자 변화 없다. 일직선 위로 숫자 변화 없어. 근데 둘이 모이는 부분은 더해서 와. 얘랑 합해서 오는 거야. 그래서 둘이 더해서 얘랑 둘이 더해서 14 이거고 얘가 일직선 올라가는 건 변화 없고 모이는 건 합친다. 14. 그치? 또 모여. 14랑 14 모이니까 28. 14 위로 올라가는 건 변화 없고 모이는 건 합친다. 그래서 14랑 28 더하면 30, 42가 정답이다. 이렇게 풀 수 있다. 사실 이 1111로 안 되는 거 없어. 이걸로 다 해봐 한번. 얘네도 다 된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끝났는데 순열과 조합이 근데 이거 내 온라인 학원 학생들이랑 오프라인 학원 학생들도 이걸 보는데 그 친구들은 4번 지금 대칭성 빠져서 지금 좀 의아하지. 이게 대칭이 실전 개념이거든? 가지수 대칭. 근데 RPM에 지금 없네. 시간을 보니까 굳이 지금 이건 설명 안 할게. 이번 시험에 크게 뭐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실전 개념이니까 얘는 일단 빼고 2항 정리가 남아있네. 자, 순열과 조합 마지막 2항 정리에 대해서 얘기해볼게. 2항 정리가 뭐냐면 항 2개짜리의 거듭 제곱을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정의는 이래. A 플러스 B의 n승을 정리한 거야.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온 거냐면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이거 어차피 쭉 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손에 붙어 있어야 돼. 이거는 얘를 정리하면 NC 0부터 시작해서 A의 0승 근데 이게 교과서마다 거꾸로 돼 있나? NC 0에 A의 n승 B의 0승 이렇게 돼 있는 교과서 있을 거야 아마. 거의 다 그렇게 돼 있나? 근데 난 좀 거꾸로 쓰는 편이거든. NC0 A의 0승 이게 좀 더 나아. 이게 나중에 알게 돼. 왜 그러냐면 이따가 내가 보여줄게. 어쨌든 NC1의 1승 B의 n-1승 NC2의 제곱 B의 n-2승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마지막에 NCN B의 n승 B의 0승. A가 B에 있는 얘랑 얘가 똑같다라고 가는 게 좀 더 쓰기 난 수월하던데. 근데 바꿔서 써도 상관없다. B의 개수에 맞춰서 B의 지수랑 맞춰도 되긴 돼. 어쨌든 너네가 2항 정리를 배워봤으니까 이게 2항 정리구나 라는 건 알 거야. 왜 그런지는 지금 설명하지 않을게. 좀 너무 쓸데없는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네가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얘는 이항정리 두 가지 유형이 있어. 개수를 찾기 하는 유형이 있어. 개수를 찾기, 개수를 정확히 구해내기, 개수 구하기. 찾기보단 구하기야. 개수 구하기. 개수를 구하든 아니면 이항정리의 성질을 알아야 될 수가 있어. 개수 구하기는 이런 거야. x 플러스 3의 10승에서 x 3승 개수를 구하래. 예를 들어서 원래대로면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뭐냐면 10C 0 x의 0승 3의 10승 이걸 다 정리하는 거야. 10C x의 1승 3의 9승 10C 2 x의 제곱 3의 8승 이걸 너네가 능숙하게 쓸 정도로 손에 자꾸 붙여야 돼. 10C 10 x의 10승 3의 0승 이건데 지금 구하다 보면 x 3승은 여기서 나오잖아. 이 다음에 10C 3 x의 3승 3의 7승 하니까 얘가 정답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하나 구하겠다고 이걸 쭉 다 쓰고 있으면 이거 조금 약간 연병하고 있는 거지. 이거를 쓸데없이 계속 쓰지 말고 지워. 다 지우고. 그러니까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노가다 뛰는 게 아니라 상상해. 이걸 쭉 다 나열할 수가 있는데 쭉 다 우리가 나열할 수 있지만 내가 다 나열은 안 하고 요 정도 하겠다. 10C 몇 하다 3승이 나온다. 아 그럼 10C 3 얘만 보면 된다. x의 세제곱 그럼 얘가 x 세제곱이 개수니까 3은 그러면 얘네 둘 합쳐서 10이니까 7승 해서 요게 정답이라고. 물론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얘를 빼고 써야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면 세상이 졸라 아름답지. 그리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야. 그럼 남들 다 맞추면 너 등급 안 올라 그치? 더 어렵게 나오고 너가 더 어려운 걸 잘 풀어야 돼. 그래서 이런 거 121번 하나 풀면 딱 되겠네. 요런 문제 풀면 x 4제곱이 x분의 1 때문에 어려워. 그러니까 뭐냐면 5c 4 때리면 안 돼. x의 제곱에 4제곱 x분의 1에 1승 이러면 여기서 8승 나오는데 얘랑 약분하면 7승이니까 이거 아니란 말이야. 그치? 내가 쓰는 방법이 이게 R로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5CR이라고 미지수를 잡고 풀 수도 있어. R x분의 1에 여기는 5-R이야. 그래서 얘네들만 이렇게 지수만 계산해. x의 얘가 2r이고 x의 5-r분의 1이라 얘랑 얘를 지수끼리 어떻게 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2r 빼기 5-r인데 이 지수가 몇이야? 지금 얘가 4일 대로 문제를 풀 수 있어. 보통 상위권이 이렇게 풀 건데 근데 이건 좀 시간이 걸리고 정말 어려운 문제만 그렇게 풀면 되고 나라면 동그라미 치고 비비거든. 동그라미 치는 게 5c 동그라미 여기를 이제 비빌 거야. mx 제곱에 동그라미 x분의 1에 동그라미 이러고서 이제 보는 거야. 여기서 4제곱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 여기다가 2나 3을 생각해봐. 여기가 2면 4제곱이 되지만 여기가 지금 3이 되거든. 둘이 합쳐 5니까 그럼 3이 약분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 3이야. 여기가 6이야. 근데 남는 게 여기 3이니까 여긴 몇이야? 여긴 2야. 왜? 둘이 합쳐서 5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계산하면 6승이야. x의 6승인데 요렇게 계산하면 x제곱분의 1이니까 암산이 어느 정도 돼서 x 4승이 나오는구나 알게 돼. 요 동그라미 안에는 3이 들어가야지. 얘는 2고. 나는 요렇게 간다고. 그럼 여기 3. 됐니? 그럼 5C3이 몇이냐면 10이고 이 세제곱이고 얘네들은 계산하면 뭐 어쨌든 x 4제곱 나올 거고 이게 80이래. 그럼 이거 약분하면 m3승이 8이니까 m은 2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이렇게 하나짜리가 나오면 이것도 약간 세상이 아름다운 거고 두 개가 엮여 있으면 또 좀 짜증이 나. 그럼 이것도 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도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x 플러스 2가 있고 얘도 막 여러 개가 있어. 근데 x 제곱을 구한다 그럼 이걸 다 구하는 게 아니라 x랑 x가 이제 막 곱해질 거 아니야. 누구랑 곱해져 x제곱이지? 그러면 x 곱하기 케이스 분류하라고. 얘는 x 1승 항이랑 곱해지면 되겠지. 얘는 2 곱하기 얘가 상수지? 얘는 x제곱항이랑 곱해지면 되니까 얘네 둘만 뽑아내자. 이해돼? 그래서 x 1승 항은 자 간다. 4c 동그라미 x의 동그라미 x분의 1의 동그라미 여기 빈 부분을 채우자. 이랬을 때 3, 1 되나? 그러면은 3, 1이면 3, 1 다시 3, 1 이러면 약분하면 제곱이지. 근데 1승이어야 되잖아. 다시 2 이러면 약분하면 상수고 안 나오네 이거. 잡아 4, 0도 안 되지. 규칙적으로 3, 1도 안 되지. 2, 2도 안 되고 1, 3도 안 되네. 그러면 여기서 안 돼. 그럼 여기서 되는 거네. 그럼 얘는 2가 있어. 2 앞에 꼭 써주고 나는 헷갈리지 않으려고 4C 동그라미 x의 동그라미 x분의 1의 동그라미 써놓고 이제 비비면 얘가 지금 몇이어야 되냐 3, 1 하면 얘랑 약분하면 x제곱항 나오는 거 맞잖아. 그치? 3이구나. 여기 3 여기 3 1 여기 3 4C 3이니까 2 곱하기 4 해서 x제곱해서 8x제곱이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지. 이것도 좀 연산이 좀 편한 거야. 진짜 최악의 상황이면 이렇게 나와. 얘도 거듭제곱이 아닌가? 좀 요즘에는 요거 한 요 정도 요 정도가 지금 제일 낫겠다. 132번처럼 케이스 여러 개 나오게 한다고. 여기서 지금 x 8승인데 둘 다 이항 전개를 해줘야 돼. 그러면 8승이면 제일 작은 것부터 갈게. 얘가 4차까지밖에 못 가잖아. 케이스 분류하면 여기 x 4승 항 이렇게 쓸게. 여기도 x 4승 항이어야 돼. 얘를 줄여 x 3승 항 얘는 5승 항이어야 돼. 뭐야 케이스 별로 안 맞네?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네? 그치?
그럼 와, 기분 좋다고서 이거에 쫄아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은 안 되고, 우리처럼 케이스 분류가 생활화된 사람들, 별 부담 없이 케이스 분류한 사람은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 4승항은 5C4잖아. 이건 쉽잖아? 5C4에 X의 4승, 마이너스 3, 이거 마이너스까지 꼭 같이 해. 나 옛날에 이거 안 해서 많이 실수했어. 마이너스 꼭 빼고 있어, 나 고등학교 때. 그러고 틀렸어. 너네 그러지 마, 알았지? 곱하기, 요번에 X 4승항이야. 그럼 얘는 4C4니까 4C4, X의 4승, 0승 이러면 끝난 거지 지금. 마찬가지야. 밑에도 5C5, X의 5승, 마이너스 3의 0승. 그리고 얘는 4C3, 3항이니까 X의 3승, 1승. 요 계산하면 돼. 계산은 내가 너희들한테 맡길게. 자, 그리고 이제 이항정리 성질이 좀 어렵게 많이 나오는 편인데, 얘는 꼭 기억해. 이항정리 성질은 전부 x 플러스 1의 n승으로 거의 웬만하면 유도가 돼. 가끔 아닌 것도 있긴 있는데 진짜 90% 이상이 얘야. 그러니까 얘를 좀 알고 있으면 좋아. x 플러스 1의 n승을 자꾸 써버릇하면 nc 0에 x의 0승 1의 n승이지. 이거 계산해보면 어차피 얘도 1, 얘도 1이거든. 그래서 자꾸 쓰다 보면 nc 0은 그냥 nc 0이고 nc 1의 x의 1승 1의 n-1승도 얘 계산하면 1이고 1승이니까 요것만 쓰면 되니까 결국은 뒤에 1은 쌩까자. 그래서 이렇게 쓰게 돼. nc1의 x, nc2의 x제곱, nc3의 x 3승 이런 식으로 해서 nC의 x의 n승 이거를 써놓고 정리하면 모든 성질이 다 유도가 돼. 더 어려운 성질 문제가 다 풀려. 다 이해되니? 그래서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게 뭐냐면 x에다가 1을 대입해요. 그러면 1 넣잖아? 얘가 2의 n승이고 1을 넣으면 얘네 1이 다 무시돼서 x가 무시돼서 얘네들만 더한 게 돼. 너희 교과서에 이런 게 있어. nc 0부터 nc 1, nc 2, NCN까지 다 더한 거는 2의 n승이다. 이런 식으로. 유도는 지금 귀찮으니까 안 할 건데 여기다 1 넣은 거랑 마이너스 1 넣은 거를 연립하잖아? 그러면 둘을 더하거나 빼면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어. NC 0부터 해서 홀수만 짝수만 더하는 거야. NC, NC4, NC6 해서 마지막 짝수까지 더했다 칠게. 원래는 여기를 마이너스 1의 n승이 어쩌고 연병에 써야 되는데 이러면 오히려 너네가 더 어렵게 느끼니까 짝수합이야. 짝수를 다 더하면 2의 n-1승이다. 마찬가지로 홀수만 다 더했어요. NC1부터 NC3, NC5, NC7 홀수만 다 더하면 얘도 2의 n-1승이다.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정리할게. 우리 벼락치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할 줄 알면 되고, 마지막으로 파스칼 삼각형 공식 있어. 이것도 원래는 내가 뭐 수업할 땐 다 유도해 주는데 파스칼 삼각형은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 그냥 써먹을 줄 알면 돼. 파스칼 삼각형 공식. 왜 파스칼 삼각형 공식이냐면 파스칼 삼각형으로 발견해 내셨나봐. 우리 파스칼 형이. 아닌가? 그게 중요하진 않아.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야 되는 건 이거야. 잘 봐. NCR이 있고 NCR 플러스 1이 있어. 얘네 둘을 더하는데 둘이 일치해야 돼. 이거 꼭 지켜. 앞에 있는 n이 똑같을 때야. 그리고 둘이서 몇 개 차이나. 하나 차이 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앞에 있는 n이 업그레이드가 돼. n 플러스 1. 그리고 둘 중에서 큰 애를 따라가. 나는 이렇게 기억해. 업그레이드, 큰 애. 업그레이드가 이게 똑같았던 n이 업그레이드 되고 둘 중에 큰 애를 따라간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야. 5C4하고 5C5를 더하지? 그럼 얘네 둘이 업그레이드가 돼. 5가 업그레이드 6이 되고 그 다음 둘 중에 누가 커? 5를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쓰면 파스칼 삼각형 쓸 줄 아는 거야. 그럼 요 정도 말고는 필요 없나요? 필요 없어. 이만큼만 딱 알면 돼. 탐구활동 같은데 어려운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얘로 그 순간 얘를 쓴다면 유도해서 푸는 거야. 얘를 써서 비비는 것도 내가 보여줄게. 그러니까 얘네들을 정리해 쓰고 요거 쓰는 거 한번 봐봐. 우선 대표적인 파스칼 삼각형 공식 문제 133번이야. 이게 왜 파스칼 삼각형 공식이냐면 잘 봐. 2C1인데 안 맞지? 1C0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우리가 2C0으로 바꿀 수 있어. 너희들 1학년 때 배웠지? 1C0도 1이고 2C0도 1이야. 3C0도 1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를 2C0으로 바꾸면 2랑 2랑 똑같아. 똑같으면 쓸 수 있다. 파스칼 둘이. 어떻게 된다고? 2가 업그레이드 돼. 몇으로? 3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0이랑 1 중에 누구 따라가? 큰 거 따라가. 그럼 얘네들도 업그레이드 돼. 3, 3이 4로 업그레이드, 둘 중에 누구? 2 따라가. 얘네들도 4, 4가 업그레이드, 둘 중에 3 따라가. 그럼 봐. 규칙을 이걸 다 하고 있으면 좀 바보 같고 마지막 애가 어떻게 변했나 봐. 마지막 애에 있는 애만 업그레이드 시킨 거야. 그러니까 얘도 마지막 점점점에서 마지막 딱 붙이면 마지막 있는 애만 업그레이드가 앞에 되고 75가 정답이고 얘는 72로 바꿔 풀 수 있겠구나가 정답 4번인 거지. 다 비슷해 보이지 않니? 지금 얘도 그렇게 풀면 되고 근데 요거는 얘까지만 해도 1이니까 똑같은데 업그레이드 돼. 둘이 더하면 n으로 업그레이드. 둘 중에 누구? 큰 거 따라간 거야. 얘랑 같대. NC5랑 NC6 같다. 이거 1학년 때 배우지? 얘랑 더해서 11이니까 n이 11이었던 거야. 11. n은 11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돼. 근데 이렇게 줄 지어져 있는 것도 겁먹지 말고 아까 써줬잖아. NC0부터 다 더했어.
그럼 우리가 기본적인 이 개념을 외워져 있어야 돼. 아, 2의 n승이구나. 물론 x에 1을 넣어서 대입한 거야. 서술형으로 요걸로 요거 유도하는 것도 잘 나온다. 아, 얘에서 얘를 유도하는구나도 서술형으로 좀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얘는 자, 이게 뭐냐면 2의 n승이잖아. 2의 n승이 100이랑 204일에 자, 그러면 n은 부등식 나와 있는데 이걸 자연수 n은 부등식 세우고 노가다 뛰는 거잖아. 오래간만에 우리 필연성 체계화 노트 꺼내네. 수원수투에서 오지게 꺼냈는데 자연수 정수 조건은 부등식을 뽑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안에서 노가다 뛰면 졸라 쉽게 해결이 돼. 그래서 부등식이 만들어진 거고 이 안에 노가다 뛰어. 얘가 지금 2의 5승이 32잖아. 2의 6승이 64고 2의 7승이 128이니까 아, 7승만 되는구나. 정답 n은 7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홀수들만 있는데 이게 홀수들 합이잖아. 1, 3, 5. 그러니까 얘가 2의 n-1승인데 n 대신 2n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얘는 2의 2n승이야. 공식 그대로. 근데 여기 빼기 1승 홀수합이니까 이게 512 이런 식으로 풀고 얘는 지금 짝수 홀수합에서 홀수합이 2에 20승이에요. 20승.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쓰자. 홀수합, 짝수합을 따로 써. 아, 근데 이건 조심해야겠다. 이게 차라리 나오면 잘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20시 1, 20시 이거 빨간색으로 바뀌었네 갑자기. 검은색으로 쓸게. 20시 1, 20시 3 해가지고 20시 19에서 잘 따져. 홀수합은 다 있어. 1부터 19까지. 근데 짝수합은 20시 0, 20시 2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20시 18, 20시 20까지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없어 지금. 20시 0이랑 20시 20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2의 20-1승이 맞아. 그래서 빼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2의 20-1승이야. 홀수합이든 짝수합이든 원래는 이거야. 근데 얘네 둘이 빠져있지. 얘네 둘 다 1이거든. 아, 두 개를 빼주면 되는구나. 요 정도는 꼼꼼히 따질 줄 알아야 돼. 안 그러면 시험 때 좋은 결과 안 나와. 이 마지막 얘를 별표를 5개 줄게. 이런 문제는 이제 나올 거고 애들이 잘 못해 생각보다. 이런 거 남들 못하는 걸 잘해야 돼. 이거를 예로 나눴다. 와, 씨, 개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애초에 20승이잖아. 그럼 x 플러스 1에 20승을 써 그냥. 내가 그랬어. 아까 예로 전부 다 유도가 된다고. 이거 쓰고선 이걸 안 쓰고 가지고 오면 나는 온라인 학원이든 오프라인 학원이든 다시 써오라고 하거든. 그게 수학 잘해주는 비결이야. 나의 비결 너무 많이 푸는데. 자, 어쨌든 얘를 풀면 얘는 20시 0, x, 얘 0승이니까 없고, 20시 1의 x, 20시 2의 x제곱, 20시 3의 x 3승, 점점점, 20시 20의 x의 20승인데, 생각해봐. 여기 지금 31이 되려면 x에 몇 넣어야 돼? 30 이렇게 쫓아가는 거야 지금. 수학 잘하는 사람은 시계 모양 보면서 놀아. 그러니까 얘는 31에 20승이고 20시 0, 20시 1에 30, 20시 1에 30의 제곱, 20시 2구나. 20시 3에 30의 3승 하면 20시 20에 30의 20승인데 이거 나머지 정리로 생각을 해볼게. 900으로 나눈 나머지 하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만약에 7을 2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 1인 건 다 알지? 얘가 나누는 애가 몫이야.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플러스로 떨어져 있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900으로 나누는 거야, 얘를. 그러니까 얘를 900으로 묶어. 900으로 묶으면 여기까지가 900이 있어. 여기까지가 30의 제곱이 900이잖아. 얘는 33쓰니까 900에다가 30을 또 곱한 거야. 얘는 900에다가 30을 존내 곱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다 900을 가지고 있으니까 900으로 묶어. 그럼 여기 뭐가 있겠지? 남은 애들 얘만 따로 써. 얘가 지금 600, 얘는 1이야. 그러니까 얘가 601이 남아. 그러면 정답이 얘로 나눴고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니까 정답 601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아, 내가 원래 다 해주면 안 되는데 원래도 요거 하나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요거까지만 간다. 이건 또 뭐예요 하지 말고 얘도 다 필요 없고 x 플러스 1에 여기 지금 20승까지 있으니까 20승부터 전개해 그냥. 이거 쓰고 물어봐야 돼. 멈추고선 이거부터 해야 돼 혼자. 20시 0, 20시 1의 x, 20시 2의 x제곱, 20시 20의 x의 20승인데 여기 지금 20시 0 똑같아. 20시 여기 20시 1에 7이 곱해져 있지. 20시 1에 x가 곱해져 있고 x에 몇을 넣으면 7을 넣으면 되는구나 라고 하고 문제를 풀면 된다고. 끝! 나 더 이상 설명 안 해. 나머지 문제도 다 그런 식으로 풀면 다 풀어낼 수 있어. 바로 이제 확률로 한번 들어가 볼게. 그래서 지금 얘까지가 순열과 조합이고 그 다음 2번으로 여기다 한번 써볼게. 확률을 여기다 두 번째 확률이라고 한번 써볼게. 근데 고2 내신인 사람들은 경우의 수가 시험 범위 전부 아닌가? 3학년이 확률까지지. 확률도 경우의 수 앞쪽에 보통 잘리지. 확률은 경우의 수가 잘 돼 있으면 되게 쉬워. 자, 한번 보여줄게. 첫 번째 목차가 뭐냐면 확률을 계산하는 거. 확률 계산이야. 이것도 가지치기로 알려줄게. 요 안에도 개념들이 막 돼 있는데 이것도 좀 머릿속에 공간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어떤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고 어떤 건 이렇게 풀고 딱 잡히고 확률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만 하면 보통 시험 범위 끝날 거고 두 번째가 조건부가 있어. 조건부 확률. 그다음 세 번째가 원래는 독립이랑 독립시행이 있거든?
근데 원래는 이게 조건부 단원에 같이 포함돼 있어. 그치만 느낌이 너무 달라. 그래가지고 얘네 둘은 따로 목차로 그냥 기억하는 게 좋고,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내가 혹시라도 시간 나오면 조건부 내가 좀 보여줄게. 조건부도 푸는 거. 일단 확률 계산은 두 가지가 있어. 경우의 수로, 이제 큰 틀로는 그래.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확률끼리 계산할 때가 있어. 확률끼리 더하고 곱하고 하는데, 물론 곱셈 정리는 조건부 뒤에 배우거든. 그치만 난 여기다가 모아. 선생님 스타일 알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단서별로 해결책이 공통 단서면 다 같이 모아버리거든. 그냥 이게 전범위 수능을 잘 보는 선생님만의 노하우야. 선생님의 수업을 애들을 어떻게 해서 1등급 많이 만들었는지에 대한 장인정신 같은 비결이거든. 너희는 나를 지금 따라오면 훨씬 더 고속도로로 빨리 따라올 수 있다, 이 뜻이야. 기본적으로 확률 계산하는 것도 공통이고, 두 가지 방법만 기억하면 확률은 문제가 안 된다. 경우의 수를 이용하는 건 뭐냐? PS분의 PA의 확률, 이게 probability, 확률, probability의 약자야, P. 그래서 A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가지수를 세는데 N 가지수, S분의 NA 이렇게 써 있어. 이게 교과서 용어라서 되게 별론데, 이게 표본 공간이라 불러. 뭐냐면 그냥 뭘 시행했을 때 주사위 같은 걸 던졌어, 만약에. 그럼 몇 가지 상황이 나와? 1부터 6까지 나오지. 그러니까 PS가 뭐냐면 전체 상황이니까 1, 2가 나오는 상황 해가지고 6이 나오는 상황, 이 집합들이 PS인 거야. 아니네,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된다. PS는 S 자체가 집합이야. S라는 집합인데 그 원소가 1, 2, 3, 4, 5, 6 해가지고 6개. S의 원소는 6개. 그러니까 6개 분의, 사건이 뭐냐면 문제에서 원하는 거, 홀수가 나올 사건. 그럼 홀수가 A 사건이라고 하면 1, 3, 5가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6개 중에 3개에서 전체 경우의 수분의 부분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해. 근데 정식 명칭은 경우의 수라고 하면 사실은 좀 틀린 거야, 정확히는. 표본 공간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분의 부분에 대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표본 공간분의 사건의 개수, 원래는 이게 맞아. 사건의 원소의 개수, 이게 가장 정확한 거야. 근데 나도 좀 귀찮아서 전체분의 부분 이렇게 말할 때 있어. 그냥 어쨌든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를 구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 결국은 경우의 수를 잘하면 확률을 못할 수가 없어. 그리고 확률 관점은 뭐냐? 확률끼리 덧셈 정리, 더하면 덧셈 정리라 불러. 그리고 곱하면 곱셈 정리라 부르는데, 사실 곱셈 정리는 이거는 이 뒤에서 나와. 곱셈 정리, 또 이게 곱하는 게 독립시행이라 곱하는 게 있고 곱셈 정리라 곱하는 게 있어. 이거는 독립은 독립일 때 쓰는 거고 곱셈 정리는 종속일 때 쓰는 건데 다 존나 어렵지. 다 필요 없어. 지금은 덧셈 정리만 좀 잘 알려줄게. 곱셈 정리는 거의 니는 시험 범위가 아닐 거야. 근데 나오면 내가 맛보기로 보여줄게. 계산하는 거 정도만 문맥상 이렇게 풀면 정말 쉽다라는 거 내가 알려줄게. 지금 너네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다? 이거 그냥 확률 구할 줄만 알면 된다. 확률끼리 더하는 것만 알면 된다. 덧셈 정리 언제 쓰겠어? 마찬가지 얘 5월 때 쓰면 돼. 곱셈 정리 언제 쓰겠어? 얘는 엔들 때 쓰면 돼. 그치? 자, 그럼 요거 맞춰서 한번 문제 풀어. 선생님 장인정신 믿지? 확률은 선생님한테 배우면 무조건 잘하게 돼 있어. 선생님 믿고선 가면 되는데 자만하지 말아요. 자만하지 않을게. 그래,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자. 자, 겸손한 마음으로 확률 한번 들어가 볼게. 일단 이 195번 같은 유형이 잘 안 나와. 원래는 잘 안 나오는데, 모의고사는 안 나오는데 내신은 초반에 좀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사건이나 표본 공간을 좀 알아야 돼. 근데 이 사건이든 표본 공간이든 집합이라는 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 있어. 그때 짝수가 나오는 게 A면 집합을 만들어. 그냥 A는 뭐냐면 짝수 나오는 게 2, 4, 6인 거야. 그치? B는 뭐냐면 홀수래. 그럼 1, 3, 5인 거야. 근데 지금 C는 뭐냐면 3의 배수니까 3, 6인 거야. 이때 배반 사건인 걸 구하래. 내 배반 얘기 안 했구나. 선생님 지금 왜 용어도 안 알려주셨나요? 그게 아니라 이 기본적인 거, 용어 같은 거 있잖아. 니네가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 거는 내가 원래 잘 필기를 안 해. 근데 참고로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않니? 확률에서 배반 사건이 뭐야? 그러면 배반이라는 건 교집합이 A랑 B의 교집합 확률이 0인 거야. 그러니까 교집합 자체가 없다, 이런 뜻이야. 아니 이거 쓸 필요 있나? 배반이면 교집합 없는 거 알았지? 이거 쉬운 거야. 그러면 그냥 봐도 배반은 A랑 B랑 홀짝이니까 기억이 배반이지. B랑 C는 3이 있어서 안 되고 A랑 C도 6이 있어서 안 되는 거야 지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확률을 구하는 거,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확률은 다 똑같아. 표본 공간분의 부분 그 사건인데 이 경우의 수만 잘 세면 돼. 이 경우의 수가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개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대. 그러면 표본 공간 나올 수 있는 게 1번 주사위랑 2번 주사위 있으면 얘는 몇 가지 나올 수 있어? 6가지. 그리고 얘는 6가지인데 또 이제 더하냐 곱하냐거든? 이게 더해 곱해? 생각해봐. 1번도 던지고 2번도 던져야 되잖아. 두 개를 다 던진대. 그렇지? 동시에 다 던진대. 그러니까 엔드란 말이야. 그러니까 6 곱하기 6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 나오는 눈의 수의 차가 3 이상이래.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공식 같은 게 아까 배운 순열 조합이 안 떠오르면 무조건 뭘 했어 내가? 형상화.
AND, 노가다. 이 두 가지로 전부 다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노가다 뛰는 거야 그냥. 이거 좀 짜증난다. 근데 노가다 뛰어야 돼. 차가 3일 때 3 이상이니까 케이스 분류해야 돼. 4일 때 5일 때, 차가 6일 때는 6은 안 나오겠네. 여기서는 4일부터 시작할게. 4일, 그 다음 5, 2, 그 다음에 6, 3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세 가지인데 순서 바꾼 거 따져야지. 1번 주사에 2번 주사에 서로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6가지가 나온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4가 나오는 경우는 5일부터 나오겠네. 그 다음 6, 2,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순서 바꾸니까 4가지가 나온 거야. 여기서도 5가 나온 건 6, 1 하나밖에 없는데 둘이 순서 바꾼 거에서 2가지가 나온 거야. 그래서 결국은 12개가 여기로 올라가는 거겠지? 그럼 202번 같은 거 어떻게 푸냐면 또 전체분의 부분을 이렇게 써놔, 동그라미를. 난 하나씩 맞췄거든, 옛날에 잘 못할 때. 그럼 얘네를 7건을 일렬로 꽂아가지고 하는데 서로 다르대. 이런 거 잘 읽어야 돼. 서로 다른 애들이니까 7건 그냥 일단 줄 세우면 표본 공간이 7팩이야, 전체가. 그치? 7팩분에 지금 만화끼리 이웃하래. 그럼 만화책 3권이 이웃하니까 만화 3개를 붙여. 그리고 소설책을 세모라고 치면은 몇 덩어리 줄 세우는 거야? 5덩어리 5팩으로 줄 세우는데 얘네들끼리 순서 바꿀 수 있겠지? 그래서 AND 얘네 줄 세우고 나서 이 안쪽에 줄 세우는 거 3팩을 곱해주면 되겠지. 쉽지? 계산은 너희 몫이니까 잘 해봐, 알았지? 206번도 원탁에 둘렀는데 7명이 부모님 포함해서 부모님이 이웃할 확률을 구하래. 아 근데 여기서 지금 쉬우니까 내가 경우의 수 위주로 구하는 거랑 확률 계산 위주로 구하는 거 2가지를 보여줄게. 일단 기본적으로 쉽게 푸는 건 너무 쉬워. 이게 7명이 원탁이니까 전체가 뭐야 그러면 7명의 1이니까 6팩이야 6팩. 맞지? 근데 부모님이 지금 이웃한데 부모님 붙었어. 1, 2, 3, 4, 5번까지 남았어. 이 형상한 거야. 그러면 얘네 원탁에 지금 몇 명이야? 6덩어리지. 6덩어리 원탁이니까 5팩으로 돌리고, 맞지? AND 안 끝났어? 아버지 어머니가 이게 형상하면 보여. 이렇게 꼭 써. 손으로 쓰면 아버지 어머니 자리 바꿀 수 있지. 2 해가지고 정답이 6분의 2니까 3분의 1로 게임이 끝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봐봐, 우리가 내가 개념 쓸 때 이렇게 했어. 확률 계산해서 경우의 수로 전체분의 부분 경우의 수 풀 수 있어. 표본공간분의 사건. 근데 확률 관점을 확률끼리 더하거나 곱할 수 있거든. 근데 곱셈 정리를 아직 안 배웠지만 우리가 요것만 기억하면 이제 쓸 수가 있어. 아, 요거는 지금 너무 빠른가?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 위해서 하나만 소개해 볼게. 이 일을 성사시키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움직이면서 곱해 나가잖아? AND 상황일 때 AND? 그러면은 곱셈 정리로 굉장히 쉽게 문제들이 풀려, 사실. 이것도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천천히 다 안 친다 생각해 볼게. 잘 봐. 원탁이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고 아버지, 부모님, 부모 1, 2, 3, 4, 5 이게 가는데 아버지 먼저 앉혀봐. 근데 부모님이 같이 앉는 게 일이 성사되는 거지. 잘 봐. 아버지가 앉을 때 일을 성사시키기 위한 확률로 여기 아무 데나 앉아도 상관없지 않니? 7자리 중에 7자리 아무 데나 앉아도 되니까 7분의 7, 1인 거야. 100%. 아버지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아버지를 앉혔어. 여기 아버지. 그치? 어머니 어디 앉을 건데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일을 성사시킬 때 총 앉을 수 있는 게 6자리지. 6자리 중에 어머니가 일을 성사시키려면 아버지 옆에 앉아야 돼. 그러면은 6자리 중에 몇 가지 선택권 남아? 2가지가 남겠지. 그래서 얘는 6분의 2다. 그리고 나면 얘네들은 어머니가 여기 앉았지? 일이 성사됐어. 어디 앉든 관심 없어. 5팩분의 5팩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는 1이야 1. 그래서 정답은 3분의 1 이렇게도 풀 수 있어. 혹시 너무 어렵니? 그러면은 벼락치기니까 지금은 버려. 근데 나중엔 꼭 알아야 될 기술 같다면 온라인 학원으로. 퍼포먼스야, 퍼포먼스. 아니면 유료 회원 자료를 요청하면 내가 나중에 특강 만들어서 만든다고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입 조심해야지. 만든다고 하면 내가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온라인 수업 중에 일부분 정도를 이렇게 잘라 넣어줄게. 이번에는 세 사람을 4개 호텔 중에 임의로 뭐 투숙을 하는데 그럼 느껴지니? 세 사람이 호텔을 선택하는 거야. 선택권, 이러면 중복 순열이 아니면 중복 조합일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세 사람이 서로 다른 호텔에 투숙한대.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일단 각각 투숙하는 세 사람이 A, B, C라고 하고 호텔이 1, 2, 3, 4라고 할게. 선택하는 거잖아. 근데 임의로 한 곳 선택하는 거니까 서로 다른 거는 이거야. 서로 다르니 이 부분이 사건이야, 사건. A, B, C는 지금 그냥 아무 데나 선택해도 돼. 중복해도 돼. 같은 호텔 1번으로 가도 돼. 그러니까 선택권이 다 4야. 맞지? 4 곱하기 4 곱하기 4분의 서로 다른 데로 가야 된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A가 만약에 1번을 선택했어. 4개 선택권 중에 얘는 1번 제외하고 3가지, 얘는 2가지. 맞지? 그러니까 결론은 1, 2, 3, 4 중에 4개 중에 3개 뽑아서 나열하는 거라 4P3이야. 4개 중에 3개 뽑아 나열하기. 4, 3. 이거 1학년 때 한 거라 퍼뮤테이션 기억 못하는 사람들 있지. 그때 그냥 선택권 해도 돼. A가 4가지 선택권이 있고 하나 선택했다. 그러면 3가지 선택권이 있고 얘도 선택했다. 이래도 되긴 돼. 그 옆에 있는 거는 얘를 그냥 나열하는데 짝수끼리 이웃할 확률이야. 그럼 얘 나열하래. 그러면은 전체가 1, 1, 2이니까 6팩을
같은 거 지는 순열 기억나지? 오늘 배우는데 오늘 까먹으면 안 되지. 벼락식이잖아. 두 개 같으니까 2팩, 세 개가 또 2 같으니까 3팩으로 나눠주고 짝수끼리는 서로 이웃해야 된대. 그러면 1, 1, 3은 떨어져. 2, 2, 2는 붙어. 덩어리가 4덩어리야. 그래서 4팩인데 1, 1이 똑같으니까 2팩으로 나눈다. 얘는 한 덩어리니까 하나야 그냥. 얘는 안 나누는 거 알았지? 이번에 218번 보면 영희랑 철수 포함한 6명이라면 형상화 치자. 영희가 있고 철수가 있고 나머지는 1, 2, 3, 4야. 이게 돼야지 수능을 무조건, 수능 아니어도 어떤 수학이든 잘할 수 있어. 형상화. 제일 중요해. 형상화는 우리끼리만 아는 단어래. 어디 가서 형상화 해주세요. 창피할 수 있어. 알았지? 어쨌든 여기서 3명을 뽑는데 6시 3이겠지. 영희는 뽑힌대. 영희는 이미 뽑힌 거야. 영희 뽑혔어. 그리고 지금 2자리 남았어. 철수는 안 된대. 철수는 뽑히지 않았어. 그럼 4개 중에 2개 뽑으면 되지 않니? 야, 이거 지금 그림만 그렸더니 너무 쉽잖아. 4개 중에 2개. 그래서 여기가 4C 2. 그러면 된다. 근데 여기도 원래 다 한유형인데 지금 또 봐버렸어. 지금 이거 있지, 이거. 이거랑 이거는 내가 참는다. 이건 너네가 알아서 해봐. 직각삼각형 지름 가지고 만들면 다 직각이, 알았지? 이건 너네가 알아서 하고, 요거보다 지금 이게 헷갈려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이게 지금 영이나 철수는 사람이 다르니까 그냥 뽑게 하면 되는데, 얘는 흰 공, 검은 공은 다 똑같은 공인데, 근데 지금 5개, 지금 여기서 만약 5개를 뽑는데 10개 중에, 그럼 10C 5 해가지고 흰 공 중에 2개, 4C 2, 검은 공 중에 3개, 6C 3 이렇게 푸는 게 맞거든? 근데 왜 흰 공 4개 중에 2개를 왜 뽑아요? 왜 흰 공 다 똑같은데?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요 개념을 우리 교재 쪽으로 와가지고 확률 계산할 때 만약에 컨비네이션을 쓸 때 있잖아. 이게 경우의 수라고 보기 좀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 컨비네이션 뽑기 할 때 NCR을 이용하는 확률에서는 다 같은 거 취급해줘야 돼. 같은 것들을 다른 거 취급해야 돼. 이게 뽑히는 가능성 때문에 그래. 왜냐면 만약에 흰 공이 5개 있고 검은 공이 하나가 있대. 근데 이 중에서 흰 공 뽑을 확률은 그러면 6개 중에 흰 공이 5개가 있는 거잖아. 6분의 5가 정상이야. 직관력이 좋은 사람은. 근데 이게 바보라 가지고 야, 흰 공, 검은 공 뽑는 거는 둘 중에 하나 뽑는 게 이 2가지 중에 흰 공 뽑는 거 1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건 뭘 무시한 거냐면 얘 흰 공의 가능성을 무시한 거야. 이 흰 공의 개수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얘네가 똑같은 흰 공이더라도 다른 거 취급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뽑기 확률에서만 컨비네이션 할 때 같은 공을 다른 거 취급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6분의 5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얘네를 다 다른 놈 취급해서 6C 1로 하나 뽑은 것 중에 흰 공 다 다른 놈들 중에 흰 공 하나 뽑는다라는 식으로 뽑아야 확률 계산이 맞아. 다시 확률에서는 뽑기를 구할 때 같은 것들을 다른 것 취급한다. 요거 정도는 추가해 써놔. 헷갈리지 않으라는 내 배려야. 사실 이것도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내 양심상 찔렸어. 근데 또 224번 이런 거는 10명한테 잘 봐. 이제 니네가 생각해야 돼. 10명이 있어, 유권자가. 근데 표가 있는데 표를 3명한테 나눠준대. 그러니까 나눠준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돼. 그러면 아까 뭐랬어? 나눠주기는 중복 조합 아니면 중복 순열이야. 글씨 너무 무섭다. 야, 이거 역대급인데? 근데 이해해줘 얘들아. 내가 좀 옛날 사람이라 패드가 좀 진짜 익숙하지 않아. 솔직히 말할게. 원래 글씨를 그렇게 잘 쓰지 않아. 잘 쓰려고 노력해본다. 근데 이게 진짜로 진지하게 천천히 잘 써야지 해도 안 되더라고. 잘 안 되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내가 주는 자료들 거의 다 손글씨는 내가 쓴 건 아니야. 거의 다 우리 조교쌤들이 쓴 거야. 인건비가 더블로 들어. 나는 글씨 좀 잘 쓸걸. 유치원 때부터 잘 쓰려고 할걸. 자, 10명 중에 3명이 나눠주기인데 지금 무기명 투표래.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일단 전체분의 부분을 하는, 전체부터 가보자. 전체는 표가 10개가 있어. 8, 9. 얘가 지금 1번, 2번, 3번이 있어. 복습하는 거야. 그림 그려야 된다고. 중복조합, 중복순열 느낌 나면 더 그려야 돼, 형상화로. 이런 다음에 감히 뽑아. 이건 감히가 아니다. 유권자니까 감히는 아니다. 1번한테로 가야지, 내 표는 1번한테 가야지 이렇게 뽑는 거야. 2번한테 가야지, 3번한테. 근데 이게 둘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지. 순서가 상관없어. 왜냐면 이 동그라미 같은 표야. 이름이 안 써있어. 무기명이니까. 그치? 순서가 상관없다. 그러면 중복조합 순열. 중복조합인 거야. 중복조합. 그럼 얘는 NHR로 푸는 거구나. 이게 무르듯이 나오면 지금 실력이 늘고 있는 거야, 사실. 나랑 공부 이 한 타임으로 늘고 있는 거라고. 알겠니? 일관되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자, 어쨌든 결론은 얘는 그럼 세 종류 중에 10개를 뽑은 거야. 이 전체는 3H10을 쓰면 돼. 맞지? 근데 그 중에 사건 뭐냐면 갑이 2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갑을 미리 1번이 갑이라죠. 얘를 미리 줬어. 그리고 나서 나머지 애들 있지? 얘네들을 표를 줘야 돼. 미리 갑을 주고 났어. 그럼 표가 8개 남지? 얘네가 선택하는 거야. 세 종류 중에 8개 뽑아서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3H8이 되는 거야. 갑을 미리 2개 줘. 아니다. 큰일 날 뻔했다. 갑이 2표 이상이 아니야. 갑은 딱 2표 받고 말아야 돼. 그러니까 1, 2, 3번 있지. 갑이 1번이었어. 갑은 제껴.
두 개 중에 8개를 뽑아내야 돼. 그러니까 3H8 아니다. 그걸 제대로 읽어야 돼. 이거 2H8인 거 알았지? 2H8. 그리고 통계적 확률이 있는데 이런 표가 나오는 게 오히려 쉽다 이런 거 쫄지 마. 이게 뭐냐면 전체 개수 중에 통계치로 휴대폰 사용자 중에 B사의 휴대전화니까 이거 중에 이거 개 쉽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통계적 확률의 의미가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야. 이런 것도 통계적 확률인 게, 자, 글을 한번 읽어볼게. 흰 공, 검은 공 합해서 10개 공이 있대. 그 중에서 2개의 공을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데 여러 번 했더니 3번 중에 한 번 꼴이래. 이런 말 나오면 이게 통계적 확률이야. 근데 정확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흰 공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몇 개 흰 공이가, 흰 공을 X라 할게. 두 개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해봐.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거야. 10C2분의, 왜냐면 전체 10개 중에 2개 분의 흰 공만 2개 나온 거니까 XC2, 얘를 계산한 건데 그게 3번 중 한 번 꼴이었대. 이거 자체가 약간은 정확하지 않잖아. 우연히 이 확률이, 만약에 니네 동전을 던져도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데 5번 던졌는데 5번 다 앞면 나올 수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앞면이 나올 확률은, 나는 5번 던졌더니 5번 다 앞면이었어. 그러니까 앞면 나올 확률이 100%야. 그럼 졸라 멍청해 보이지. 사실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는 정확하지가 않아. 3번 중 1번 꼴, 이것도 통계적이다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 내가 여기 있는 걸 그냥 좀 말을 빌어서 얘기하겠다. 한번 반복할 때 이 횟수가 충분히 크잖아. 실험이 좀 크면 이 확률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로, 그러니까 얘 통계적으로 나온 걸 이 n이 충분히 크면 그냥 확률로 보자, 뭐 이런 뜻이야. 수학을 대충 하겠다 이런 뜻이기도 해. 그래서 내가 옛날에 듣기로는, 그 수학과 교수님한테 듣기로는 확률을 수학에서 빼자라는 얘기가 있다고는 들었어. 근데 나는 뭐 대학교 수학이나 전공 수학을 뭐 깊이 파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몇 번에 몇 번 꼴하면 그냥 얘는 확률로 생각해야 된다. 너무 잡소리가 길었다 지금. 벼락식 할 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면 어떡해. 요거를 지금 너네가 이거 계산해가지고 할 수 있지? XC 이거 내가 너네한테 맡길게. 그리고 이제 229번 같은, 얘는 별표를 좀 주자. 얘 묶은 다음에 별표 5개 줄게. 은근히 얘가 내신에는 잘 나와. 근데 이게 기본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기본 개념을 내가 필기를 조금 해줄게. 사실 원래는 나는 수능 보는 애들 기준으로 필기 안 해줘. 내가 원래 기본 베이스가 좀 수능 강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 수능 강사다 보니까 이 필기를 안 해준 거지만, 우리 내신하는 친구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확히 써놔. 자, 3가지 정도만 알면 돼. PS 이렇게 쓸게. 여기다 쓰자. 요 기본 확률에 대한 거야. PS가 몇이야? 그럼 PS가 사실 확률이 NS분의 NA잖아. 근데 A 자리에 S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S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얘랑 같으니까 1이겠지. 그러니까 전체가 나올 확률은 1인 거야. 이거 당연한 거야. 주사위를 딱 던졌는데 1부터 6까지 1에서 6 사이의 숫자가 나올 확률은, 1에서 6까지 나올 확률은 이러는 거야. 주사위 던지면 당연히 1에서 6까지 나오지. 100%. 그러니까 전체가 나올 확률은 100%다. 그치? 마찬가지야. P파이. 아무것도 안 나올 확률은 NS분의 N파이일 거 아니야. 당연히 0이겠지, 그치? 아무것도 안 나올 확률. 마찬가지로 그럼 PA는 이제 너네가 생각해 볼 건데, 무조건 얘가 더 크거나 같거든? 1이 나오거나 0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확률이 숫자가 분수인데 0이랑 1 사이인데 등호까지 포함된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추가로 이런 수식적인 내용이 나오면 꼭 빠지지 않는 게 이 덧셈 정리인데, 이 덧셈 정리가 요거랑 추가야. 덧셈 정리가 PA 합집합이 나올 확률이 덧셈 정리야. 그래서 합집합이 5월이거든, 문맥상. 그래서 얘는 PA랑 PB를 더해. 그럼 난 뭘 뺀다? A 교 B를 뺀다. 이거 집합에서의 그 포함배제 원리랑 똑같은 거야. 어쨌든 그냥 확률도 똑같이 그냥 더하고, 교집합 조심하자. 덧셈 정리 원래 교집합 조심해야 되고, 이것도 쓰자. 케이스가 많을 때 내가 여기다 2가지 써놔. 덧셈 정리는 2가지 써놔야 돼. 교집합 주의. 아까 여기서 복습이야. 여기 있지? 합의 법칙이랑 똑같아. 교집합 주의하든 아니면 여사건. 교집합을, 글씨를 좀 잘 쓰자. 교집합을 주의하든 아니면 케이스가 개 많으면 그때 하는 게 여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정도 알고 있으면은 모르는 거 없어. 이제 이걸로 비벼야 돼. 이 이상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럼 봐봐. 229번에 표본공간 S인데 A, B가 뭔지 안 알려줬지? 그럼 기본 성질이야. 자, A가 나올 사건은 0이랑 1 사이인데 등호도 된다. 맞지? 이거야, 이거. A가 표본공간 S일 수도 있고 파일 수도 있어. 집합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얘네들은 부등식이 이거야. 이게 사실 옛날 모의고사 기출에 나왔던 거거든? 그래서 이게 내신에 잘 나와. 1부터 0인데 둘을 더하면 PA하고 PB를 더한 게 가장 작은 값은 이 최소값 더해진 0이고 가장 큰 값은 최대값 더해진 2잖아. 근데 얘랑 얘 사이인 거지 무슨 1보다 크다 개소리지, 그치? 쌉소리야. 이건 탈락. 그리고 이제 마지막
1 빼기 PS가 뭐였어? 1이었지. P파이는 0이었어. 그러니까 0은 0에서 디귿은 맞는 말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덧셈 정리가 나오는 거, 덧셈 정리 얘기하길 잘했다. 여기서 바로 나오네. 지금 232번 보면은 한번 볼게. A는 이렇게 카드가 4장 있고 B도 이렇게 5장 카드가 있어. A에 B에서 한 장씩 꺼낼 때 두 카드에 적힌 숫자가 4이거나 3의 배수일 확률이래. 와, 이 문제 조금 어렵다. 얘는 별표 5개 줄게. 이런 식으로 꽤 잘 나오거든? 근데 너희가 이런 복잡한 문제를 풀다 보면 주의사항을 까먹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여기가 5월 관계이니까 4 이하가 될 때는 1 더했을 때, 그러니까 2부터 2 아니면 3, 4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3의 배수가 또 나올 수 있겠지. 더하면은 3의 배수는 더하면은 3, 또 6, 또 마지막에 9도 나올 수 있고 7, 5 뽑으면 12까지도 나올 수 있어. 근데 이걸 풀다 보면 꼭 요거 두 개 다 끝내는 거야. 주의사항으로 교집합으로 뭐냐면 이게 지금 얘네들의 교가 뭐야? 합이 4 이하니까 4 이하면서 지금 3의 배수일 확률은 지금 3밖에 없지. 그러니까 3이 나온 건 빼줘야 돼. 여기서도 확률이 계산돼 있고 여기도 계산돼 있으니까 겹친다고. 아 근데 여기도 얘를 좀 세로로 쓰자. 3, 6, 9, 12를 케이스 분류해서 쓸게. 여기도 마찬가지. 3, 6, 9, 12. 왜 빨간색이 됐을까? 귀찮으니까 빨간색 그대로 놓고 풀게. 자, 요번엔 까만색으로 한번 가보고. 자, 그럼 한번 가보자.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이렇게 형상화한 다음에 결국은 노가다야. 형상화와 노가다로 다 끝나. 그러니까 여기서 노가다 뜰 때 더해서 2가 나온다는 건 A에서 1 꺼내고 B에서 1 이거밖에 없지. 근데 3이 나온다는 건 1, 2밖에 없네. 1. 왜냐면 여기가 2가 없거든. 2, 1이 안 돼. 그치? 4가 나오는 건 1, 3이 되고 1, 3. 또 뭐 있어? 3, 1도 되네. 3, 1. 2, 2가 없네.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인 거야. 그러면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확률이 여기서 한 장 꺼내는 거 4가지, 여기서 5가지. 그러니까 4 곱하기 2야. 4분의 여기가 몇 가지? 4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확률이 나온 거야. 그치? 첫 번째 확률. 그리고 3이 나오는 것도 구해보자. 3이 나오는 건 앞에서 구했네. 이 요 한 가지고 6이 나오는 거는 1, 5가 있네. 1, 5. 그다음 늘려봐. 얘가 3이면 3, 3 돼. 3, 3. 5가 되면 5, 5, 1도 돼. 5, 1. 7은 당연히 안 되고. 그다음 9 만들어보자. 9는 1이랑 안 되고 3이랑 5도 안 되고 5가 4랑 되네. 5, 4. 9는 또 5가 7이 2랑 되네. 7이. 마지막으로 12 만들자. 12는 5랑도 5, 5도 안 되고 7이랑 5에서 7, 5가 마지막으로 돼. 그럼 이거는 4 곱하기 5에서 선택권이 얘 4가지, 5가지 중에 요거 노가다 띈 거 몇 가지냐면 4개, 5, 6, 7개야. 여기서 이제 20분에 여기 20분의 4, 20분의 7 더해주는 거야. 5월 관계니까. 근데 빼줘야 돼. 3이 나온 게 1, 2, 하나 교집합. 그래서 한 가지를 빼줘야 돼. 20분에 4랑 7 더해서 11이었는데 1을 빼니까 10해서 이게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리고 236번은 이건 뭐야? 아, 배반 사건일 때 교집합이 없으니까 얘는 안 빼도 되는데 이걸 뭐 또 유형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냥 요거는 복습으로 간다. 자, 뭐냐면 두 개를 꺼내는데 같은 색 공이래. 그러니까 흰 공 두 개를 꺼낼 수 있고 아니면 검은 공 두 개를 꺼낼 수 있어. 그러니까 형상화. 그리고 얘 흰 공 2개 꺼낼 확률은 8개 중에 2개니까 8C인데 그 중에 흰 공 3개 중에 2개니까 3C야. 왜? 얘네 같은 흰 공이어도 다른 놈 취급한댔어. 확률은. 복습이야. 검은 공 5개 다 똑같아도 확률에선 다른 거 취급해. 마찬가지로 여기도 8C2분의 검은 공 2개니까 5C2가 들어가면 이게 정답이구나. 그리고 이제 이 식으로 전개하는 게 덧셈 정리 식전개가 나와. 야, 어렵진 않아. 3개 줄게. 그러니까 빈도순으로는 거의 나온다 보면 되는데 요거 있잖아. 우리가 확률 배우기 전에 집합 배울 때 하던 거 드모르간. 이거 알고 있지? 이게 6분의 5야. 아, 요 얘기 안 했구나. 여집합이면 전체에서 교집합 확률을 뺀 거잖아. 이게 6분의 5. 이해되지? 전체가 1이거든 확률은. 전체에서 얘를 뺀 거잖아. 여집합이면.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지. 아, 이걸 개념으로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여사건을 수식으로 쓴 거야. 여사건을 이렇게 여사건을 수식으로 쓰면 여사건은 전체에서 PA를 빼는 거다. 요 상황이에요. 요거를 필기할 거면 필기해도 괜찮아. 알았지? 근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구하는 건데 그럼 PA 교비가 뭐야 그러면? 얘가 1로 넘어가고 얘가 1로 넘어가니까 6분의 1이겠네? 그럼 P 합비는 이게 합집합 덧셈 정리잖아. 그러니까 PA하고 PB를 더하는데 교집합을 뺀다. 이렇게. 결론은 얘를 구해. 이거는 3분의 1이랑 2분의 1을 더하는데 교집합을 꼭 빼줘라. 요 소리야 지금. 여사건이 간단히 나왔는데 여기 또 여사건이 보이네. 적어도가. 244번은 내가 적어도가 무조건 여사건은 아니랬어. 하지만 여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 봐. 주사위를 2개 던지는데 적어도 하나가 주사위 눈의 수가 4 이하라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하나가 4 이하여도 되고 2개가 4 이하여도 돼. 그러니까 좀 케이스가 여러 개냐 2개 나오면 좀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에서 적어도 한 개가 4 이하라고 전부 4 이하의 반대는 뭐야?
이하의 반대는 5월 6이 나온 거 4초가. 그치? 그러면 두 개 주사에도 6 곱하기 6인데 근데 선택권이 둘 다 5, 6 중에 나와야 돼.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좀 빨리 풀어도 다 이해되는 거 맞지? 이제 경우의 수 복습돼서 다 된다 보는 거의 마지막이네. 이것도 한번 풀어볼게. 검은 구슬 5개랑 노란 구슬 4개 있는데 임의로 4개를 꺼낸데 그 중에 검은 구슬이 2개 이하로 나온대. 그러면 검은 구슬이 2개일 때, 하나일 때, 빵개일 때 해가지고 케이스를 여러 개로 합의 법칙, 덧셈 정리로 풀어도 돼. 검은 구슬이 2개일 때, 검은 구슬 하나일 때, 검은 구슬 0개일 때로 풀어도 돼. 이거는 케이스를 좀 많지만 덧셈 정리로 푼 거야.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여사건으로 1 빼기 반대로 풀어도 돼. 검은 구슬이 2개 이하의 반대라는 건 3개나 4개 나온 거야. 3개 나오든 아니면 4개 나오든.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아주 조금 차이인데 얘는 케이스가 3개니까 그리고 얘는 2개이기 때문에 이게 더 나은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케이스가 많다? 반대 상황을 좀 따져봐라. 반대 상황이 더 얘가 적으니까 이걸 갈게. 1 빼기 지금 몇 개 꺼내기? 4개 꺼내기지? 그럼 얘는 9C4를 한 거야. 근데 그 중에서 검은 구슬이 3개 나온 경우야. 검은 구슬은 5개 중에 3개니까 5C3 and 흰 노란 구슬이 4개 중에 그러면 하나 나와야겠지. 4C1 플러스 검은 구슬이 4개면은 5C4 요렇게 검은 구슬만 뽑고 끝내는 거지. 요거 계산은 맞아. 이게 전체고 그 중에 반대 확률을 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하적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교과 과정이 아닐걸? 근데 문제집들에 들어가 있더라고. 기하적 확률은 교과서에서 안 다룰 거 아마. 교과서 공통 내용이 시험범위라 어느 교과서엔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공통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 옛날에 내가 이렇게 책을 봤을 때. 그치만 내신을 위해서 한번 가볼게. 내신에 또 나오니까. 자, 내신은 어쨌든 예각 삼각형이 나올 확률이래. 근데 예각이 나온다는 건 예각과 둔각 사이에는 어떤 게 있냐면 둔각 삼각형이 있고 예각 삼각형인데 그 사이에 직각 삼각형이 있는 거야. 근데 직각이란 말이 나오면 바로 지름직각해서 원이 나와줘야 돼. 선생님 필연성 체계와 노트를 봐도 저 문제를 처음 본다 쳐도 원이라는 단서는 사실 단서를 거꾸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원의 지름직각을 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직각을 보면 필기를 내가 우리 온라인 학원에선 이렇게도 필기를 해주는데 직각 삼각형을 보면 원을 씌워야 될 수도 있어. 요거는 지금 여기다 필기 안 할게. 다른 데다 필기가 아마 돼 있을 건데 어쨌든 직각 삼각형 원 이런 식으로 노트 정리를 해나가면 무조건 실력이 늘어. 노트 정리 관련된 영상은 이 영상 마지막에 붙여놓을게. 추천 영상으로 그거 보면 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얘를 기준으로 직각이 되려면 얘를 지름으로 무조건 얘가 나올 수밖에 없어. 반원이 나와. 이렇게. 그래야 무조건 직각이 나와. 이렇게. 됐니? 그러니까 잘 봐. 기하적 확률이 뭐냐면 전체 여기 써있구나. 내가 쓰려는 곳에 써있는 전체 영역분의 사건 A가 나랄 수 있는 영역의 넓이 뭐 이런 거야. 넓이분의 넓이 아니면 길이분의 길이. 맞지? 얘는 지금 넓이 문제인 게 여기 중에 하나를 점을 찍는데 그러니까 전체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전체분의 부분하면은 16이야. 전체는 넓이가. 그치? 근데 예각이 찍히려면 요 원 안으로 들어가면 둔각이잖아요. 둔각. 이 원 라인에 있으면 직각이고 원 밖으로 나가면 예각이야. 무조건 얘도 예각, 얘도 예각, 얘도 예각. 맞니? 그렇기 때문에 전체 넓이에서 이 반원을 빼야겠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전체 넓이에서 반원을 뺄 거야. 반원은 2분의 1 꼭 써줘. 나 맨날 반원의 2분의 1 안 해서 틀렸거든. 원 넓이가 지금 여기 반지름 2니까 파이 r 제곱 4파이를 2분의 1 해준 거야. 그래서 16분의 16 마이너스 4파이. 뭐 요거 약분하면은 그 정답일 거야. 알았지? 내 머리를 가리고 있었네. 요거야. 약분해줘. 알았지? 요렇게 찢으면 1 빼기 4분의 1 파이 뭐 이렇게 되겠지. 이래서 일반적인 일반고 시험 범위가 끝났는데 조건부 요청할 사람은 채널로 요청해. 내가 지금 일정이 많아서 뒤에 일정 하러 가야 되거든. 끝나고 한 10분이면 찍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건부까지는 해줄게. 원래는 이 확통이 정말로 진행할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진짜 많은 학생들이 요청을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지금 시간 안에 어떻게든 찍어내려고 막 달렸거든. 급하게 하더라도 내 클래스는 그래도 전달되겠지라는 진짜 자신감? 장인 정신에 대한 자신감으로 그냥 시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좀 있을 수 있거든.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줘. 다음 컨텐츠부터는 정말 좀 더 완성도 있게 한번 해볼게. 이 벼락치기 영상 끝까지 완독한 친구들 정말 너무 대단하고 지금 시험 기간이라 스트레스가 많고 되게 정신 없을 거야. 너무 막막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남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건데 그래도 지금 이걸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늦진 않았다는 거거든. 정말 속이 타들어가고 답답한 와중이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할
생각하면서 이걸 잘 헤쳐나가도록 하자. 나도 옛날에 벼락치기 정말 많이 했어. 그리고 벼락치기가 잘 될 때는 뭐 전교 1등도 한 적이 있지만 내신에서 잘 안 됐을 때는 완전 조져버린 적도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 노하우를 담은 영상을 옛날에 올린 걸 내린 적 있다? 내가 한동안 내렸어. 내 얼굴에 안 나온 영상 거의 다 내렸었거든. 그거를 내가 다시 오픈해 놓을 테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그 영상도 봐. 벼락치기 방법에 대한 영상을 내가 다시 공개해 놓을게. 링크 달아놔야 되나?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채널로 요청해 주면은 전달될 거야.